안녕하십니까. 전 마을공동체지원센터 마을지원실의 박상현이라고 하고요. 네, 오늘 저희가 이제 마을공동체 자라남 학교 2강자인데 어떻게 하다 보니 가장 처음 하게 됐습니다. 오늘 비도 오고 해가지고 오시는데 많이 힘드셨을 텐데 오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강의해 주실 분은 역사 만들기의 이기만 대표님이시고, 이기만 대표님은 이제 한 20년 정도 지역에서 자원 조사하고 자원 찾고, 그리고 지역의 여러 가지 큰 이야기들 말고 주민들의 이야기, 정말 작은 이야기들을 담아가지고 이렇게 아카이브하고 하는 일들을 계속 해오셨습니다. 이번 서울에서도 이제 이런 지역 자원 조사하고 하는 일들을 지금 계속 하고 계시는데, 그런 이야기들, 지역 자원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활용하는가, 이런 이야기들에 대해서 아마 좋은 이야기를 해주실 겁니다. 이기만 대표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마이크 없이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방금 우리 박상훈 선생님 소개를 했지만은 아마 알고 계실지 모릅니다만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이렇게 시군지라고 향토지, 지역의 그 시군 향토지를 만들고 기획한 작업들을 20년 넘게 한 22년, 23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에서의 작업은 사실은 서울 중부를 한 10년 전에 한 걸 외에는 서울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서울에서는 제가 줄기차게 요청을 해도 별로 관심도 안 갖고 한강 관련된 부분들을 이제 작업을 하고, 저도 사실은 한강 관련된 부분들에서 자문을 하긴 했습니다. 오전 시작할 때인데, 그래서 저희들은 주로 경기도 시군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서울 지역에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아마 한 18개 시군을 저희들이 작업했고요. 그 다음에 한 7년 정도부터는 경기도를 벗어나서 전국으로 한다고 해서 지금 전라북도, 충청북도, 전라남도, 경상남도 이렇게 지금 작업을 하고, 저희들이 작업했던 부분들은 주로 향토지라고 합니다. 여기 지금 은평구면은 은평구지, 은평구의 역사 문화 자원을 이제 조사하고 연구자들하고 같이 조사하고 찾고, 그리고 그거를 일단 구지라는 이름으로 발간하는 작업이 저희들이 지금까지 메인 작업이었습니다. 근데 아마 한 10여 년 전부터는 지역의 문화 자원에 대한 그 수요들이 대단히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작게는 뭐 지역 축제에서부터, 그 다음에 무슨 콘텐츠라든가 뭐 여러 가지 자원 활용 부분들에서 하면서 저희들도 거기에 부응해가지고 지역의 자원들을, 구체적인 자원들을, 사람 자원이라는 자원들을 어떻게 그러면은 추출하고 어떻게 가공하고 뭐 이런 부분들도 초기에는 이제 컨설팅에서부터, 사실 컨설팅이라는 말보다 이제 찾아내고 활용하게끔 그런 사례들을 경기도 쪽에서 많이 했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걸 하다 보니까 재작년부터 서울 지역에서 이제 우리 박시영 시장 되시기 전에 한신대 지역 포럼이라는 모임을 한신대학교에서 이렇게 평생교육을 해서 준비를 해가지고 작업을 했어요. 거기에 저희들이 이제 서울 만나면서 불뿌리 운동한 사람들하고 이제 저희들이 갖고 있는, 저희들은 뭐 서울에서 잘 하신, 저도 지금 배우고 안을 좀 짜려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경기도 지역이라든가 그 지방에서 했던 작업들을, 그 경험을 가지고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활동한 사람들하고 논의하고 방안을 찾고 지금 그 작업들을 지금 본격적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서울을 벗어나서 탈서울을 기치를 내걸고 22년 동안 작업을 하다가 작년부터는 서울, 인서울 쪽으로 그 요청도 받고, 또 저희들도 지역에서, 이따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에서 작업을 하면서 서울로 온 사람들이 대단히 많더라고요. 그 사람들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서울에서 자리를 잡은 사람들의 이야기, 그럼 결국 서울에서의 마을 만들기가 확장이 되고 잘 되면은 지방과의 이 재생, 소통 이런 부분들도
될 가능성이 대단히 많다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건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이 마을 자원 활용 방안이라고 그랬는데요.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활용 자원을 찾아내고 활용하는 부분들은 앞으로 막 같이 해야 될 겁니다만은 적어도 이런 방식으로 자원을 봐야 되고 이런 방식으로 마을을 봐야 되고 이런 방식으로 지역을 봐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부분들을 그간에 이제 저희들이 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하지만은 주로 이제 농촌 지역, 도농복합시입니다. 서울로 본다면 서울 수도권으로 본다면 김포, 파주, 안성, 여주 뭐 이런 쪽이죠. 남양주, 양평 뭐 이런 도농복합시에서 했던 저희들 경험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게 아마 해답은 아닐 겁니다. 저희도 지금 동북 4구 지역에서 자원조사 작업을 지금 착수했습니다. 하면서 자원을 찾고 중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라는 부분들을 저희들도 내년 초에 안을 내야 되는데 그 자원 작업들은 아마 다른 기회에 말씀드릴 수가 있으면은 그 작업한 결과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오늘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서울에서는 뭐 이것이다 이런 게 결코 아닙니다. 그동안에 저희들이 경험을 가지고 말씀드릴 테니까 제가 혼자서 2시간 다 뜯어지지 않겠습니다. 1시간 20분이나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고 여기 계신 분들이 아마도 그냥 뭐 이렇게 재미로 오신 분들이 아니고 지역에서 구체적으로 뭘 활동을 하시려고 또 하고 계시거나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좀 같이 할 수 있는 시간을 한 20분 내외 정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준비된 자료를 가지고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마을이 뭐냐라는 부분들이 사람들이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제가 저기 우리 박상훈 선생님 마을학교 희망에서 만났었는데 말씀하십시오. 그러니까 마을에 대해서 정의 내려고 하는 부분들이 영자의 몫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영자의 정의가 안 내려고 있어요. 뭐 촌락이다, 마을에 여러 가지 많긴 하지만 일단 러프하게 마을이라는 부분들은 여럿이 모여 사는 공동체입니다. 동물들도 모여 살죠. 그럼 그걸 마을에 할 수 있느냐? 그 부분들 여기서 논쟁하자는 거 아닌데 기본적으로 모여 사는 사람들의 공동체, 모여 살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좀 방어를 목적으로 하든 간에 아니면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농업 먹고 살기 위해서는 대단히 지금은 기계가 됐지만은 아주 5,000년 전, 몇만 년 전에는 혼자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여서 무거운 거 들기도 하고 뭐도 하고 기본적으로 방어도 하고 공동으로 하여튼 그 기본이 함께 사는 목적이 되는데 그 세부적인 얘기 지금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농업사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농업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봄이 되면 뭐 전기를 갈고 이런 농업이 아니고 날씨 따뜻해지면은 개인적으로 뭐 뿌리거나 뭘 하거나 뭐 손을 하거나 아주 원시적인 형태의 농업. 저기 제일 위에 있는 부분들이 저기에 제일 위에 있는 부분은 연천에 있는 구석시대 주거지입니다. 주거지가 아니고 한 집이 있었던 게 아니라 강가 쪽으로 쭉 이렇게 집들이 발견되고 생활했던 공간이고 저게 아마 고고학 쪽에서 이야기할 적에는 가장 현재까지 발굴된 최초의 주거지, 집단 주거지다라는 게 연천입니다. 분남댐이 지어지면서 저기가 지금 스몰대입니다. 스몰되기 전에 제가 찍어놓은 사진들이고 여기 밑에는 중간에는 이제 교화신도시고 밑에는 김포 이런 쪽인데요. 이게 저기서부터 고대 지금 강가에서 고대 유적에서 고대 생활에서부터 지금 아파트에까지 이게 마을 공동체 또는 마을이라는 부분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럼 과연 이 마을에 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정의를 내려야 될 것이냐? 정의가 아니고 저희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파트에서도 마을 될 수가 있냐? 될 수 있습니다.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을을 학문적인 용어를 해가지고 제가 우리 서진아 팀장 여기 아마 계신지 모르겠는데 이 강풀 포럼에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보니까 10분 내지 15분 정도 거리가 그 마을이다. 이건 한 100년 전, 200년 전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차로 타면은 그래서 한 1분 이거를 산술적으로 뭐 10분, 15분 이게 지금 시골에서는 됩니다. 가평이라든지 시골에 가면은 한 10분 내 15분 정도 걸어 다니시는 거리가 마을이에요. 그래야지 뛰어가고 급하면 달려가가지고 같이 뛰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이런 용어 개념은 맞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함께 사는 공동체다. 모여 사는 공동체다. 그리고 그게 농업을 기반으로 했다는 것을 주의 있게 보셔야 될 겁니다.
그 전통시대 마을을 보면은 기본적으로 농업사회가 뿌립니다. 그리고 뭐 다 아시겠지만 이게 일만 하는 게 아니고 먹고 놀고 같이 뭐 돈도 빌리고 싸우기도 하고 뭐 이런 모든 문화와 교육이 있는 전체적인 공간입니다. 결혼을 해서 그 마을로 시집을 와서 결혼 와서 평생 그 고개를 넘어가지 못하고 일생을 지낸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교통이 발달 안 했기 때문에요. 어쨌든 전통시대 마을은 농업을 뿌리로 하면서 전체적인 삶의 모든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을이 잘못 보이면은 못 사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이게 모내기도 하고 같이 놀기도 하고 이제 전 둘에 놀이도 하고요. 이게 지금 서울하고는 좀 안 맞을 수 있습니다. 달집 태우기라든가 정월대보로 맨날 지신 발표하는 이 사진들은 좀 이 사진을 제외하고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라든가 경기도라든가. 그러니까 전통시대가 갔지만 지금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산업화 시대 오면 아시다시피 이 기본적으로 농업사회 기반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통계 마을 공동체가 당연히 변형되고 소멸되고 해체됩니다. 농업이 아니니까 지금은 힘든 농사를 짓지 않아도 뭐 컴바인이라든가 트랙터 있으면은 한 사람이 한 20여 할 일을 갖다가 반나절에 다 끝냅니다. 그러니까 같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거죠. 그리고 농업이라는 부분들은 지금 우리 사회 근간이긴 하지만은 적어도 우리 사회 뒷받침하는 기본적인 부분에서 멀어나 있습니다. 그리고 전면적인 전통사회가 전면적으로 개발 전체적인 공간에 있던 지금은 제한적이고 개별적이고 그런 경우에 따라서는 사이버상에서 만나는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전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이제 이런 그림에서 보이지만은 산업화 시대, 지금 정보화 시대라고 하죠. 이런 부분들에서 보면은 계속 이런 제의들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김포에서 하고 있는 그 제의들, 작년에 찍은 사진입니다. 이건 안성, 저기 부안, 뭐 여러 가지 저희가 활동에서 사진을 가져왔으니까 서울에서 이런 작업은 찾아볼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을의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은 마을 만들기, 마을 공동체 만들기 할 때 항상 사람들이 왜 마을이냐라는 이야기를 분명히 물어봅니다. 그 다음에 왜 마을이다라는 얘기를 하려면은 적어도 마을의 역사성과 마을의 정체성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알고 계시겠지만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싶어가지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마을의 정체성은 이겁니다. 농업사회 가진 사회 경제 관계망의 총합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공동체, 두레, 개, 여러 가지 모든 부분들이 마을에서 마을을 매개 이루어졌고 이게 기본이고 또 한 가지는 마을은 국가를 지탱하는 기초였습니다. 그걸 뒤집어 놓으면은 국가를 먹여 살리는 곳이 마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다 보니까 각종 역이 부과되고 각종 이 세금이라든가 각종 여러 가지 뭐 조세 이런 부분들이 다 마을을 기본으로 부과가 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밑에 쓰었지만 마을에는 공동체성과 개별성, 그 다음에 자율성과 타율성이 전부 같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마을 하면은 모든 게 다 해결처럼 보이지만 그렇지가 않았어요. 마을에는 모섬도 있고 양반도 있고 그렇죠? 지주도 있고 소장인도 있고 많았습니다. 다만 일하는 과정에서 농업과 관련 일하는 과정에서는 협력과 상생과 다 이런 부분들이고 그렇죠? 물론 마을에서 그 양반이 일부 있고 나머지는 80%가 상민이긴 하지만은 그 양반의 상민을 함부로 할 수는 없었죠. 그런 점들이 있으니까 하지만 기본적으로 마을은 국가를 먹여 살리는 하부였고 그 다음에 마을 안에서도 신분이 나뉘어지고 계급이 갈려지고 주인과 그 종이 있고 뭐 이런 관계들이 있다는 부분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을에서 공동체적 가치만 이야기한다는 것은 잘못하면 역풍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을이 다 좋은 것이냐? 그렇지가 않고 왜냐하면은 지금 마을 공동체 또는 마을 만들기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아파트에서 무슨 마을이 가능하냐? 그죠? 그리고 마을이 뭐 좋은 거냐? 사라져버린 거지. 뭐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가치는 받아야 될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할 그 가치가 아까 얘기했던 공동노동과 전체성의 공간에 있었던 공동체의 가치이긴 하지만은 그렇지 않은 부분도 대단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마을이 갖는 이런 역동성 부분들을 보면서 마을이 갖는 공동체성을 얘기를 하지 않으면은 마을은 그야말로 유토피아 만들기 전에 비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현실에서는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대단히 많은 부분들에서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어쨌든 교동마을의 가치는 생산과 소비가 기본이었고 문화와 교육이 요람이었고 뭐 생태와 순환 요체였다 이런 부분들은 따로 설명 안 드려도 마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가치 부분들 여기서 구현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마을 만들기 작업 의미는 뭐 따로 말씀 안 드려도 여러 가지 관계망을 회복하는. 그러니까 마을에 이따도 말씀드렸지만 마을 만들기는 과거의 마을을 지금 재생하거나 복원하거나 결코 아닙니다. 그 마을이 가졌던 마을 공동이 가졌던 가치 체계라든가 삶의 방식 또는 자연과 인간을 바라보는 여러 가지 관념, 가치 이런 부분들을 가치를 복원하는 가치를 가져오는 거 재생하는 거죠. 그리고 그 재생하는 방식은 달라져야 됩니다. 그 현재의 마을에, 그 아파트에, 그 이 서울의 은평구에, 상계동에 또는 뭐 후암동에 어디에 다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가치 방식들이 다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치를 실현하는 방식들은 다를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다양성에 기반하는 민주주의의 가치가 제도와 사실은 생활을 해요. 그 마을 만들기가 저는 서울시에서 뭐 예를 들어서 마을 만들기를 하는데 한 5만 개 이상, 10만 개 이상 나가지고 조사를 해야 됩니다. 지금 예를 들어 성미산, 예를 들어 상하수 재미난 마을 뭐 여러 몇 개의 샘플링만 가지고 일반화시키면 대단히 곤란합니다. 다 지역마다 다 달라져서 저도 조사하기 시작하니까 아까 오늘 오다 보니까 10,000개 뭐 되어 있더라고요. 대단히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10,000개가 아니라 수만 개 작은 단위로 이게 다양성에 기반하는 마을 만들기고 이 부분들이 촘촘하게 그물망처럼 만들어지면 이게 민주주의의 다양성에 바탕한 제도가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승문 선생님 제가 존경하는 분인데 이 과거가 갖는 의미, 과거라는 게 예를 들어서 뭐 흘러가 버린 옛날이라고만 할 수는 없는 거죠. 지금 제가 지금 우리 애들이 20대인데 제가 10대 때 이야기를 옛날 하면서 옛날은 좋았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과거는 흘러가 버리는 게 아니고 과거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적어도 부모와 그다음 그 부모의 부모가 경험했던 자산, 경험, 시행착오 이런 부분들이 그럼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는 부분 이야기할 수 있는 가치 이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전통이 갖는 힘 버려야 될 부분도 있죠. 이렇게 보면 전통을 아주 보수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원형은 반드시 지켜져야 돼요. 원형 복원주의 전 되게 싫어합니다. 이게 아니고 전통이 갖는 힘 이런 부분하고 그리고 이런 전통과 과거 속에서 자연과 어떻게 교감했던가 자연을 단순히 그냥 대상으로 봤던 거죠. 그게 아니고 자연과 내가 하나 되는 뭐 이런 부분들에서 생태주의도 좋고 이런 자연과 교감 축적되어 온 생활의 지혜가 지금 산업사회 또는 정보화 사회에서 우리가 얻지 못하는 어떤 갈등과 여러 가지 어려움 이런 정치적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의 하나로 마을 공동체 가치가 재조명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조금 서로 길었는데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럼 서울시에서는 대도시 1,000만이 넘는 서울시, 경기도까지 합치면 한 2,000만이 되죠. 여기에서 마을 만들기 그럼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라는 것을 제가 생각하고 말씀드릴 테니까 이따가 좀 의견 좀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하시피 서울시 도시계획 역사는 마을 없애기 역사였습니다. 50년도부터 지금까지. 불과 이제 뉴타운이 제대로 이제 뒤바뀌게 되면서 마을 만들기 과거 시장이 되시면서 뭐 새로운 이제 터닝을 하고 있긴 하지만 지금까지 뉴타운까지 보면 전형적으로 마을 없애기 역사였습니다. 저도 20대 때 철거 반대 운동 상계동하고 이분들하고 같이 생활을 하면서 그 재개발 그래서 밀려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처음 밀려나는 게 아니었어요. 서울에 있다가 도심에 있다가 한 10여 년 동안 살살이를 만들어 놓고 나면은 그전에는 서울시에서는 아무 지원 안 해줬습니다. 세금만 받아가고 길만 좀 만들어주고 버스 만들 정도인데 격 사람들이 이게 뭐 열심히 이렇게 만들고 뭘 해가지고 마을 만들 10년 좀 만들어 놓고 하면 나가라. 장신동 가운데 있다가 밀려났다가 또 하면 올림픽 한다고 나가라. 그러다가 결국은 서울 쫓겨난 거 아닙니까? 그죠? 결국 그러다가 이제 그 합동 재개발 방식에서 문제가 생기니까 야 그러면 이제 공영 재개발이다. 합동 재개발, 공영 재개발, 합동 재개발에서 그 다음에 뉴타운이다. 이런 식으로 주민들의 의지를 한다 하지만 사실은 그건 아니었죠. 서울에서 만들어 놓은 은평구 이쪽에 제가 이름 안 납니다만은 기껏 만들어 놓은 마을을 정우의 마을을 뉴타운하면 다 썰어버렸잖아요. 수천만 정도 꽃 마을이었거든요. 이 주변에 있어요. 서울시 예산 지원해가지고 좋은 그 마을 만들기 했다가 뉴타운 하면서 그냥 다 쓸어버렸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 서명운동도 하고 했지만 아마 도시연대 쪽에서 아마 자료가 있을 겁니다. 이렇듯이 도시 계획의 역사는 마을 없애기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서울에서의 마을 만들기는 새로운 도시 만들기는 도시 재생인데 지금 저는 그것도 그렇게 봅니다. 이렇게 벽화 그림이라든가 미술 운동하는 부분들 있죠. 현실적으로 의미가 대단히 크긴 한데 우리 그 형식이 그렇게 많다고 봅니다. 마을이라는 거는 모이는 공간입니다. 예전에 농업사회에서 모이는 거는 일을 위해서 모였던 거고, 기본적으로 힘든 노동을 위해서 모여가지고 뚝을 누가 만들겠습니까? 포크레인도 없고 또 다 가려를 가지고 만들고 치고 나르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쉴 때는 같이 쉬어야죠. 혼자. 예전에 무슨 노래방도 없고 아니 같이 쉬면서 앞에 누군 춤추고 누군 노래 부르고, 그게 마을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 도시 지역에서 뭘 만들려면은 사람들이 만나는, 마실 간다는 말이 그런 거예요. 모일 수 있는 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서울 지역에서 모일 수 있는 거리가 뭐겠습니까? 없죠. 그냥 뭐 친구끼리 몇 명 만나가지고, 뭐 제가 지금 후암동에 사는데 후암동에 친구 몇 명 만나 먹는 것보다는 저기 은평구든 뭐 분당이든 모여가지고 동창들 뭐 이렇게 만나가지고 그렇게 만나지, 마을에서 만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물론 이제 일을 하는 사람도 만날 수 있긴 하죠. 근데 그런 그 만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해 주는 부로서는 벽화라든가 미술운동이 맞긴 하지만은, 사실상 그 벽화 만들기에 보면은 그 마을에서는 외부 사람들이 들어오는 자리가 돼요. 물론 그게 그 지역에서의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발전시키는 그런 부분들로서의 그 매개는 됩니다만은, 정작 마을에서 마을 사람들이 만나고 공간 그 계기가 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한적입니다. 물론 그 사람들의 이제 자부심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죠. 하지만은 그래서 미술운동이 갖는 한계도 저는 분명히 지적이 돼야 한다고 봅니다만, 어쨌든 형식적이나 사교 모임식의 관계나 이런 부분들은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왜냐하면 저거는 100이면 100 전부 다 재산권 문제를 가버립니다. 땅값 올리기라든가 여러 가지 이 근린시설과 관련된 부분들에서의 편의시설, 결국 경제적 이해관계로 빠질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런 부분들은 지양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마을의 가치를 복원하는 부분들은 제가 계속 말씀드릴 겁니다. 마을의 가치를 복원하고 그 지역에 맞게 아주 다양하게 만드는 작업들을 마을 만들기가 여기 서울에서 해야 된다고 보고요. 제가 또 판단할 적에는 이 서울에서의 마을 만들기 시작한 지 불과 이제 몇 달이 안 됐죠. 조례도 만들어지고 여기 지금 지원센터 들어오고 하는데, 이제 강론이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총론은 특별히 다른 이야기는 아니고 책몇거리면 다 나와 있습니다. 마을이 기만이고 마을이 생태고 뭐 책몇거리 다 나와 있죠. 근데 그거를 그러면 어떻게 마을을 사람들을 모으고 만나고 할 것인가를 보는 데서 추상적인 총론 넘어서서 강론이 필요하고, 아까 말씀드린 사람들이 왜 마을이냐, 왜 마을 만들기가 뭐냐 라고 했을 적에 거기에 대해서 쉽게 대중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아이템들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걸 이론적으로 만들려면 백제 실패합니다. 그래서 동네에서 해보니까 백사마을 세보니까 이렇게 되더라. 그죠? 저기 뭐 어디서 해보니까 이런 거다. 그래서 사람들이 만나고 그다음 만나서 노는 게 아니고 여기서 삶이 있고 그리고 생활이 있고 경제가 있다. 근데 이런 식으로 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일반 몇몇 사례를 벤치마킹 하는 좋지만은 사례를 지나치게 일반화하는 거는 대단히 위험하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지금 보니까 여러 가지 이게 성리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너무 지나치게 강조한다면 위험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제도화 시스템은 제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이런 자리 자체가 이런 제도화 시스템의 증거라고 보여집니다. 아마도 좀 진행되고 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이 마을기업 지원센터라든가 사회적 기업 지원센터라든가 그 다음에 뭐 마을 공동지원센터 여러 가지 지원센터가 많습니다. 특히 서울시에서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갈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지역 단위 통합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성북구라든가 도봉, 동북 4구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그런 논의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하고 마을 공지원센터하고 사회적 기업 지원센터하고 다르지가 않습니다. 마을 만들기 하다 보면 사회적 기업이 만들어지고 마을 기업이 만들어지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마을 기업은 행안부에서 하는 거고, 사회적 기업은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거고, 사회적 기업은 서울에 또 해가지고 서울시에서 하는 거고,
이게 중앙부처에서 나눠지는 분절주의를 지역에서는 최소한 구 단위에서는 통합이 돼야 돼요. 이 사람이 통합될 필요는 없을 수 있습니다. 사람은 여러 가지 가치가 되지만 공간도 같이 쓰고 또 논의도 같이 하고 마을 만들게 하면서 마을 기업 만들려면은 마을공동지원센터에서 하고 그런 방식입니다. 그거를 좀 확장하면은 진안군의 마을 만든 지원센터가 다시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사람이 몇 명 없어요. 한 서너 명 정도가 그냥 뭐 다 작업하고 있는데 이 서울에는 대단히 인적 자원이 많습니다. 물적 자원도 많고 대학도 있고 그러니까 그 많은 자원들을 집중하는 부분들이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그리고 마을 커뮤니티 만들기는 뭐 따로 말씀 안 드려도 다양한 것들이 많이 만들어집니다. 다만 한 가지 이 마을 자료관 박물관 얘기 말씀을 드리면 지금 서울역사박물관에서 지난 6월달에 서울에서의 마을 박물관을 어떻게 만들면 좋겠냐를 가지고 심포지움을 했습니다. 제가 발표를 했는데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박물관을 만들어라. 왜 이렇게 이 서울 역사박물관 보니까 명동을 복원해가지고 이렇게 돈 얼마 들었으면 보니까 말 안 하더라고요. 그것도 필요하죠. 이 박물관에서 아카이브가 필요한데 마을 박물관 또는 마을 자료관을 돈 안 들어도 됩니다. 지금 주민지원센터 예를 들어서 2층 뭐 예전 동장방이죠. 한 방만 밀어내면 돼요. 하는 일 없는 사람들 많이 있는데 그러니까 동사무소가 마을 지원센터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공간을 많이 차지합니다. 물론 거기도 할 일이 많죠. 자유복지라든가 많이 있긴 한데 그 공간을 쓴다든가 아니면은 일정한 그 공터 공간이 있죠. 거리 그거를 좀 상징화하면 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공간을 일주일 동안은 우리 마을 박물관이다. 그러면 요즘 시설 좋잖아요. 간편 시설들 이렇게 천막도 좋고 이렇게 쫙 갖다 놓고 한 일주일 방문하면 되죠. 뭐. 그렇잖아요. 돈 안 들어요. 그런데 돈 쓰지 말고 수집하고 모으고 그런데 돈을 좀 써라. 그래서 그런 마을 박물관 사례를 아마 서울역사박물관 책에 나올 겁니다. 원래 10월달 책을 내기로 했는데 온것 좀 원인이 책이 안 나오거든요. 우리나라 마을 박물관의 사례 이런 부분들도 했는데 서울에서도 이 마을 자료관 박물관 명칭이 뭐라도 좋습니다. 아까 좀 이따 말씀드렸지만 자원 찾기, 자원 활용에 있어가지고 어떤 자원을 수집하고 활용할 것인가 부분들에서는 자료관 필수입니다. 이게 큰 돈을 들이지 않더라도 요즘 뭐 디지털화도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커뮤니티가 보이지 않는 커뮤니티 박물관도 대단히 중요하다는 걸 좀 많이 알아주시고요. 지금 뭐 작은 도서관 뭐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보면. 그래서 제가 오늘 사실 가장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 핵심 이겁니다. 서울의 고향 찾기. 서울 사람들.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아마 서울이 고향이신 분들 좀 계시긴 하겠지만 서울 고향 아니신 분들도 아마 더 많을 겁니다. 저는 고향이 대구고요. 20살에 이제 대학간도 올라왔는데 서울 시민 중에서 토박이는 서울 토박이회가 있습니다. 자기들 엄격하게 하는 거죠. 서울 정도 600년 맞춰가지고 그 서울 토박이회가 발족이 됐는데 자기들은 뭐 몇 대가 서울에 살아야 돼. 그래가지고 서울 토박이는 4% 미만이다. 이렇게 토박이 증서도 막 줘요. 토박이 증서 가지고 식당 하면은 토박이 운영하는 식당 실제 있습니다. 근데 통상 그 서울에 주민등록한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은 한 10% 정도가 서울의 토박이 내지는 서울에 주민등록을 했던 원 사람들이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 나머지 80% 또는 90%는 다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들. 그리고 이제 지금 20대 또는 뭐 이런 20까지는 다릅니다. 여기서 태어나요. 여기서 태어나서 살아왔는데 적어도 40대랄까 한 이상 된 사람들, 50대 이상은 물론이거든요. 이 사람들의 고향은 거의 8할 이상이 서울이 아닙니다. 그런데 1000만, 경기도까지 합치면 2000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고향 찾기가 이제 이 부분들이 아주 작게 들어가면은 서울도 도시가 제대로 살아가고 지방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합니다. 일단 이 부분은 이론입니다. 이거를 저는 이제 내년에 본격적으로 서울에서 저희가 좀 해보고 싶은데요. 이 서울을 떠나온 사람들이, 그러니까 서울로 떠나온 사람들이 만들어 살고 있는 곳. 이건 아까 처참하게 계속 이제 몰려가지고 그 마을에 쫓겨와가지고 뭐 지금 흩어져 있긴 하지만은 적어도 동북 사구를 보니까 도봉구 이런 데라든가 노원 쪽은 이제 아파트가 되어버리는데 이쪽에 수일이라든가 이쪽에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게 지금 서울의 어떻게 큰 노후화된
불량 주거지라고, 불량이나 말씀이 좀 그런데요. 좀 돈 안 되는 지역이죠. 땅값 안 오르고 교통 불편하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조사를 안 해봤지만은 여기에 고향이 어디냐? 부안이냐? 부안 쪽에 예를 들어 사람 남대원에 가지고 몇 사람 물어보고 지금 작업을 하고 물어보면 고향이 어디입니까? 하니까 부안이라는 사람 많은 사람 없어요. 목포 어디? 부안의 경화도 어디 동진. 경상도 사람들 대부분 이제 시도를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충청도라든가 남도 사람들 보면은 목포 아니고 어디 섬 어디 구체적으로 들어갑니다. 어쨌든 서울에 정착한 사람들이 대부분 뭐 지금부터 한 40년 전이든 30년 전이든 20년 전이든 서울에 온 정착하는 과정들 이거를 찾아내는 작업들이 간단하지는 않겠지만은 적어도 서울에 정착하는 과정들이 예를 들어서 시장 단위로 작업한다든가 재래시장 있죠? 재래시장이 있다든가 아니면 그 오래된 주택지 또는 뭐 동대문에 있는 공장, 욕고 공장이라든가 뭐 이런 집단적 이렇게 부분적인 공간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의 정착 과정들은 훨씬 더 자원화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 걸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마을을 형성, 지금 마을에 말 잘 안 하긴 하지만 60대 이상들은 기본적으로 마을에 말합니다. 서울에도.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정착하는 과정, 언제 어떻게 왔고 어디서 왔고 이런 부분들을 촘촘히 이렇게 구축한 정리하고 받아내는 작업들 이게 자원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그 3대가 또는 뭐 이렇게 할아버지부터 손자까지 같이 사는 집안이 지금 삼양도 같은 데 있습니다. 그 3대가 한 방 3개 가지고 같이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40년 살면서 이제 손주도 낳고 하면은 그 3대가 살아왔던 사람들의 20년 전 이야기를 가지고 만약에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라디오라든가 방송의 구성작가인다면 그걸 어디서 시작했습니까? 소설을 찾고? 그게 아니죠. 그런 자원이 없어요. 서울의 산동네에서 뭐 윤원교 씨의 뭐 무슨 9길 구도나무 그거 찾겠으면 그게 아니에요. 아주 구체적인 부분들로 가지고 그런 방송에서 무슨 스토리를 한다는 쪽에 이게 어디서 나오냐는 거죠. 여기서 자원 수집해가지고 아카이브 해놓으면은 그죠? 일단 저희 같은 사람들 기본 아카이브 해놓고 그거를 국문학이든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재주있는 사람들은 그걸 또 분류를 하면 돼요. 3대가 사는 사람, 할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엄마하고 둘이 사는 사람, 또는 엄마가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아버지가 따라 같이 사는 사람, 그죠? 또는 했는데 엄마가 집을 나가가지고 또 아버지가 어떻게 되고 뭐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 사례들을 서울에서 어떻게 정착했는가, 어떻게 그러면 살았고, 그런 개인의 필요하면 개인의 구술, 개인의 삶 그런 부분들을 정리하고 갖고 그리고 그 사람 썼던 편지 또는 여러 가지 부분들, 사진들도 있습니다. 그런 거를 예를 들어 아카이빙 한다. 그런 솔직히 서울에 정착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저희는 사실 그걸 하고 싶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거꾸로 이제 50살 넘고 이제 제가 61년생입니다. 52살인데요. 서울에 이제 한 30년 더 살고 고생해가지고 이제 먹고 살만해요. 애들도 이제 결혼 다 한 사람들이 있고 저는 아니지만 그럼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 제가 지금 부안 작업을 하고 있는데 고향이 부안인데 고향을 이제 가고 싶은데 그냥 못 가요. 친구도 없고. 그래서 솔직히 고향을 갈 수 있는 자기가 고향을 떠나간 사람들이 새롭게 만드는 고향. 그러니까 부안에서 뭐 햇김이 나오고 뭐가 나오고 할 적에 그 해상품들을 가장 먼저 자기들이 먹을 수 있는 이제 그런 네트워크를 가지고 만약에 그 도봉구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그 개화 동진매 출신들 모으자 그러니까 10여 명이 되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큰 단위는 하면은 지금 뭐죠 무슨 주말 장터니 뭐 고향 장터 크게 많이 하면 농협에서 보면 저기에다 뭐 크게 하는데 그런 범주도 중요하지. 그거 말고 저는 아주 소규모 단위로 도봉구 수유동에서 수유리에서 한 마을에 몇 개의 마을에서 부안 출신 사람들이 10명이 모여가지고 생산되는 부분들을 고구마든 감자든 이런 부분들을 열감만 사가지고 예전에 이제 생협에서 했고 무슨 종기관에서 했던 그런 장터 이런 부분들인데 그거를 고향을 새롭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좀 더 나가면 이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이제 가서 시골에 가서 여름 휴가를 보내고 가을 담그고 그리고 지금 제가 부안을 말씀드립니다. 부안의 펜션들이 다 문을 거의 닫을 지경이에요. 밖에 길들이 참 좋은데 사람이 안 옵니까? 그래서 부안 맛있길 만들어가 사람 하긴 하는데
그러면 그쪽에 있는 펜션을 운영하는 네트워크하고 이쪽에 이제 부안에서 도봉구에 있는 동진면에 출신들 15명 있다면 거기서 펜션 2개 정도는 자기 쓸 수 있어요. 제한적으로. 그런 거를 예를 들어 서울에서 한 10,000개 정도 하는 집입니다. 10,000개 좀 지나치고요. 그러면 이 사람들 부안 네트워크를 해가지고 도봉구, 노원구 이렇게 해가지고 작게 가는 거예요. 다 모일 필요 없습니다. 저는 작게 가면서 그런 네트워크를 하면은 이 사람들이 고향을 지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들도 고향에서 상품들이 올라오거나 아니면은 부안에 초등학교 학생들이 몇 명 오면 거기서 사물놀이패들이 자기들이 잔치를 할 때 와가지고 노래를 불러준다 또는 뭐 춤을 춰준다 그러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고향에서 우리 고향에 있는 시골 사람들이 우리 고향에 떠나갔지만은 우리 고향 선배가 또는 고향 누구가 결혼하는데 우리들이 못 부른 노래지만 노래를 불러주겠습니다 해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러면 그냥 오는 게 아니고 국민학교 지원하면 초등학교 지원하고 딴 데 돈 안 쓰고 있죠. 결혼식 필요해야든가 이런 돈 좀 줄이고 뭐 이런 거 한다든가 하면은 뭐 오케스트라 와가지고 이렇게 호텔에서 이렇게 노래 부르는 못지않게 고사리 같은 또는 이런 사람들하고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부안에 갔을 적에 그럴 적에 부안구에 이야기를 해가지고 고향 집들 한 10개나 내라 펜션을 임차해가지고 그러면은 그거를 다는 아니고 일정을 하든가 아니면 부안에 지어라 그 정도는 지을 수 있어요. 그래서 부안에 있는 뭐 폐교를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폐교들을 전부 다 문화예술 공간들이 차지해가지고 하고 있긴 한데 이렇게 좀 소통하는 부분들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거를 서울이란 또는 수도권 한 2천만 명이 되는 이런 도시에서 작게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태안이 잘하냐 부안이 잘하냐 이렇게 선의의 고향 경쟁도 하면서 작은 단위의 작업들을 해 들어가고 그거를 기업화 그런 거를 기업화해서 왜냐하면 좀 생업인사는 그걸 못해요. 그런 거를 네트워크하면서 부안에 펜션을 네트워크하는 사람들하고 서울에서 마을 만들게 하는 사람들이 도봉구 마을기업 만들면 되는 거 아닙니까? 3명이 합니다. 그래서 마을기업에서 그런 것도 하고 자원조사를 해가지고 방송국에 팔기도 하고 그 다음에 교육청에 소스를 판매하는 거예요. 지역 학습하는데 이런 거 가르쳐라. 그런 부분들 할 수 있는 아이템들이 분명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서울이 고향인 세대들한테는 쉽지 않은 작업 이걸 해야 돼요. 고향만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여기 태어나가지고 콘크리트 보고 자라는 친구 애들한테 옛날에 뭐 감이 좋았고 그런 이야기를 맨날 해봐야 제한적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얘들이 20대들이 10대들이 지금 만들어가는 문화 부분들에서 촬영할 수 있는 부분들은 뭐 여러 가지 있겠죠. 그런 부분들도 여기서 문화화하고 있고 그런 거를 시골에서 새롭게 자라나는 10대들하고도 같이 조인시키고 그런 부분 해야 돼. 이 부분들은 마지막 보고 사실 제가 좀 추상적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서울에서 그러니까 고향을 떠나온 사람들이 서울에서 정착한 이야기하고 그리고 자기가 떠나온 고향을 생각하는 거기에서 기부도 할 수 있고 지원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고향 재단, 그러니까 시군단 재단이 다 있습니다. 대부분 다 교육재단이고 장학재단이에요. 그 사람들은 이제 등 떠밀려가 10만 원, 20만 원씩 내는데 어디 쓰는지 잘 모르고 그럽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제대로 이렇게 큰 모임에서 하니까 지금 아마 12월 되면 서울에 무슨 호텔마다 전부 다 보면은 향후에 막 해요. 거기 가서 막 뭐라 마셔가지고 상당수는 이제 정치적인 모임이죠. 다 시장 고수들이 오고 그런데 뭐 그거를 제가 요구하고 싶진 않습니다. 그거 말고 그냥 송년회 모임을 하면서 1명, 5명씩 모여가지고 지역에서 하고 그런 사람들의 네트워크를 마을에서 네트워크하고 또 그거를 좀 더 나가면 마을 기업화하고 그래서 솔직히 시골도 고향도 살고 도시도 살고 뭐 그 다음 사람이 시골 내려가는 사람도 있겠죠. 귀촌 또는 뭐 그런 사람도 있을 거고 그리고 또 고향에서 서울로 또는 뭐 꼭 서울만 해야 됩니다. 광주에 돼요. 광주 주변이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왔을 적에 숙소를 마련해주는 공동 임대 작업 같은 거 아주 싸게 서울에서 등록금 뿐만 아니라 숙박 비싼데 그거를 맨날 이렇게 하늘만 보면서 정부 극복할 수는 없는 거라 생각합니다. 재원이 많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작은 단위에서 지금 이건 있습니다. 사숙이라고 있어요. 사숙이 있습니다. 그 장학 혜택을 받아가지고 아주 소수만 쓰고 있습니다. 그것이 군에서 한 10명 이내의 사람이 사숙이 들어가고 있어요. 하여튼 이런 그 서울민의 고향 찾기를 통해서 서울도 살고 농촌도, 지방도 살 수 있는 부분들을 아주 작은 차원에서
이걸 수많게 이렇게 망을 퍼뜨려가는 작업들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할 이야기 사실 거의 다 했습니다만은 이 마을의 역사 문화 자원 어떻게 있는가를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아까 말씀드린 여기 있는 부분들은 농촌 지역에 저희가 한 20여 년 동안 작업했던 주로 이제 민속, 인류학, 지리, 뭐 이런 건축 연구자들하고 같이 짜서 작업했던 부분들에서 마을 자원 조사할 적에 저거 이렇게 한다는 부분 제가 샘플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하고는 분명히 안 맞습니다. 맞는 것도 있고요. 크게 보면은 뭐 여러 가지 문화 자원 분류하는데 크게 보면 눈에 보이는 것과 뒤에 눈에 안 보이는 게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뭐 보물이냐 뭐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자원과 눈에 안 보이는 자원. 근데 사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눈에 안 보이는 자원은 상당히 무시합니다. 그리고 사실 그거를 찾기가 대단히 어려워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연구자들이 공부한 사람들이 좀 솔선수범해줘야 되는데 잘 안 합니다. 잘 안 했어요. 예를 들면은 유영준 교수의 문화적 답사기 책이 90년대 책이 나오면서 스푼북을 그렸잖아요. 그 책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저도 뭐 많이 보지만 뭐 개인적으로 유영준 교수 잘 알고 하지만 그 책이 대단히 어려운 책이에요. 미술사가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보고 그렇게 막 환호한 거는 적어도 문화에 대한 갈증 부분이 90년대에 넘어오면서 그걸 이제 만족시켜주는 우리 것, 우리 문화, 그 다음에 좀 더 품격 있는 여행에 대한 그런 부분들인데 어쨌든 유영준 교수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사공까지가 전부 다 눈에 보이는 것과 이야기했습니다. 탑이었고 건물이었고 이런 부분 중요하죠. 근데 그러면 그 탑이 왜 거기에 있고 절이 왜 거기에 지어져야 되고 이런 이야기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하시면 되게 어렵습니다. 그런 걸 찾아야 되는데 어쨌든 이 유형의 문화 자원들이 상당히 중요한 건 맞습니다. 여기에 맞춰서 모든 지자체라든가 모든 사람들이 관광과 개발과 이걸 맞추고 있거든요. 보면은 공간 보십시오. 담장, 골목길, 물통, 우정, 강산나무 이런 부분들은 지금 이 항목들은 그다음 밑에 문화재 있죠. 이 부분들은 거의 지금 관광 자원화되거나 뭐가 만들어졌거나 해설사가 붙어 있거나 대부분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문화고 가장 손쉬운 문화고 그리고 돈 쓰기 가장 좋은 곳입니다. 여기가 돈을 뭉청뭉청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뭐 오버헤드를 뛰는지 안 뛰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적어도 유계문화증권사업 통해 경상북도에 뿌려진 수천억의 돈들이 다 어디로 가냐. 상당 부분들이 뭐 물론 그보다 더 큰 게 이제 4대강이긴 하지만 어쨌든 공간과 문화재가 돈 쓰기 좋고 전시행정의 표본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지금 대부분 외기에 돈이 쏟아졌고 그리고 이제 물질문화라고 표현하는데 물질문화 표현은 잘 안 씁니다. 저희들이 많이 쓰는데 농기구라든가 도구라든가 그 다음에 생활도구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도구에 깃들어 있는 사연이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충정로에 가면 농업박물관이 있는데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만 농업박물관이 지금은 좀 흉물이 되어버렸다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농업박물관이 농협이 농민들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요. 전국의 농민들한테 공고를 내가지고 쓰고 있는 히스토리가 있는 걸 좀 달라고 해가지고 이런 표창부터 해가지고 도구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전기는 누가 썼던 전기 해가지고 농협 저기 충정로 쪽에 지하에 했는데 한 5년 전인가에 그걸 싹 다 바꿨습니다. 이제 디오라마라든가 모형 만들고 뭐 이렇게 하면서 30억이 넘는 시대를 썼다고 그러는데 그 출처가 있는 히스토리가 있는 유물들이 다 어디로 갔느냐고 그러죠. 왜냐하면 저희는 그렇게 얘기하면 저희뿐만 아니고 그 히스토리가 없는 그 역사가 없는 유물은 작물입니다. 지금 돌아다니는 대부분의 물건들은 좀 과장해서 이야기합니다만 대부분의 그 유물들은 작물이라고 보면 됩니다. 훔친 거예요. 도굴됐거나 남은 집에 사람 농사 일하러 간 사이에 가서 넘어가가지고 가져와 갔던가 히스토리가 없는 부분들은 거의 대부분 작물이거나 골동품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향토 박물관, 향토 자료관, 뭐 지방 단위의 박물관들을 보면은 대부분 다 저래요. 그리고 뭐 여기에서 말씀드리기 좀 그렇게 합니다만 민속박물관 한번 가보십시오.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민속박물관에 가보시면 거기에 히스토리 있는 유물이 몇 개 있습니까? 멋있죠? 거기 보면 아주 멋있게 많습니다. 근데 거기에 히스토리 있는 이게 유물이 몇 점이 있는가 보십시오. 이게 어디서 썼던 물건이고 누가 썼던 물건이고 그게 역사고 그게 삶인 거거든요.
그래서 호미만 하더라도 다 다릅니다. 왜냐하면 땅이 이렇게 편안한 데 쓰는 호미하고, 그죠? 땅이 이렇게 막 척박한 호미하고 달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왼손잡이가 쓰는 호미하고 오른손잡이가 있고, 여성용과 남성용이 구분된 가지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따로 만들어요. 만들고, 그리고 김을 깊게 멜지게 쓰는 호미하고, 그냥 간단하게 꽃처럼 멜기하고 다 다릅니다. 그리고 그 호미라는 거는 그 도구를 그럼 누가 만들었냐? 쇠는 그렇게 만들지만 나무 이런 부분은 다 이렇게 그게 연결망인 거거든요. 거기에서 비슷해요. 호미를 사기 위해서, 호미가 아니고 좀 큰 걸 사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2년 동안 돈을 벌어가지고 나무에 소를 먹여가지고, 그죠? 소 한 마리 이제 매년 받아가지고 소를 팔아가지고 이제 그게 생활사거든요. 그래서 그 도구 자체가 주는 그 매개되는 생활사도 있고, 그리고 그 도구 생활 물질 문화를 통해 가지고 문화권이 나눠집니다. 이렇게 이제 영역이 나눠져요. 그리고 바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촌 도구도 마찬가지고. 지금 농업 도구, 어업 도구들 그 부분들은 모으는 데는 별로 없습니다. 거의 없고, 물론 이제 모으기 최근 들어서 많이 모읍니다. 동네마다 다 모으는데 그냥 갖다 쏟아붓고 있어요. 아니면 그 부분들은 거의 몇 년 내전부 다 장안표를 하고 있는 거죠. 다시 거꾸로 지방을 갑니다. 이게 5,000원, 10,000원 가지고 업자들이 사가지고 5만원, 10만원 이렇게 탑니다. 그래서 신품 명품을 보면은 여러 가지 좋은 명도 많지만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지역 다니면 수집하는데 다 돈. 10년 전에는 그런 얘기 안 했어. 가져가. 근데 저희가 이름 적어드립니다. 아이고 귀찮아. 아이고 이거 어떻게 썼어요? 이걸 어떻게 만들었어요? 바구니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 바구니가 수백 종류가 있습니다. 대바구니, 무슨 바구니, 무슨 바구니, 무슨 바구니 엄청나게 많거든요. 근데 그런 바구니 방법이 우리나라에 없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만들기 위한 과정과 이런 부분들 이야기 들으면 그 사람들은 그거는 쓸데없는 걸 이야기를 하냐 그러는데, 그래도 이제 저희가 이렇게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면은 됐어, 가져가. 그런데 지금은 택도 없습니다. 10,000원 정도는 줘야 가져가지. 아까 전체 돈 벌지. 그냥 이게 벌써 상업화 되어가고 하는데, 어쨌든 그렇더라 돈 주고서라 살 수 있는 게 유물이 돼야 되는데 그 유물과 관련된 생활사 부분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시군 단위의 향토 사료관 박물관은 보통 전시장입니다. 또는 작물의 전시장. 이렇게 저희는 감히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유형자원 중에서 기록물이 있습니다. 이제 고문서라 이런 부분은 좀 전문적인 영역이에요. 하지만은 사진이라든가 일기, 기록들. 지금 서울 지역에도 앞으로 아마 이렇게 조사하시면서 저희가 지금 동북사고 작업할 텐데요. 한번 해보겠는데, 시골에 가면은 농사 짓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기록을 남겼습니다. 왜? 아무도 안 가르쳐 주니까. 그리고 그 당시만 해도 라디오가 잘 나옵니까? 텔레비가 잘 나옵니까? 누구나 사람 자기가 기록해야 돼요. 그러다가 새마을운동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많이 나오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농업은 감이고, 음력에 맞춰서, 이게 이제 축적되는 부분들이에요. 뭐 언제쯤 되면은 빈매가 가야 되고, 이렇게 했듯이. 그걸 사람들이 어떻게든 다 기록으로 적습니다. 농사일기예요. 농사일기만 적지 않고, 기록 적다 보니까, 또 누가 돈 얼마 꽂았다, 뭐 했다, 이런 부분도 들어가고, 이제 기록을 많이 남깁니다. 그런 기록들이 틀림없이 서울에 살고 있는 사람들 국민 기록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이게 치부책도 괜찮고, 일기장도 괜찮고, 또는 메모장도 괜찮고, 아마 60대 이상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런 문화에 익숙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이념, 이데올로기 논쟁이라든가, 특히 6.25라든가 전쟁을 지나가면서 기록을 가지고 있으면은 거의 뭐 집안이 죽거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록을 남기지 않는, 그게 사실은 전쟁의 이념의 상처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아마 서울에서도 활동하실 적에 나이가 드신 분에서 꼭 한번 물어봤어요. 혹시 일기라든가 메모장, 아니면 뭐 이런 치부책 좀 하든지, 메모 같은 거 하세요. 수첩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물어보면 그런 거 좀 챙겨주세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회의록, 마을에서, 음중에서 하면은, 또는 동네에서 이렇게 하면은, 다 요즘도 무슨 개모임 하면 다 하지 않습니다. 돈 누가 얼마나 이렇게 기록하지. 예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돈 낸 기록, 놀러 간 곳, 어디로 놀러 갔고, 그리고 이 개모임이라든가 친목 모임들은 서울에서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챙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인물 부분들은 뭐 제가 따로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역사 인물뿐만 아니고 지방에 가면은 사실은 굉장히 이 조명을 못 받는 인물들이 참 많습니다. 그거는 이제 시골 지역에서 자치기는 대단히 훌륭한데 서울 지역에서도 이 부분들을 활용할 공간도 있습니다. 용산의 최행이라든가 관악 관감찬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죠. 이 부분들도 좀 뒤집어보게 하면은 관감찬이 왜 여기 있느냐, 그렇죠? 이런 부분들, 우리 관감찬이 그런 강시가 어떻게 됐느냐, 뭐 이런 부분들을 일반적인 자원 찾기인데 이걸 찾다 보면은 뭐 이런 지역과 관련된 부분들에서 그 집안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무형자원 보십시오. 무형자원은 서울에서는 이제 거의 사라졌습니다. 주로 이제 의제라고 그러죠. 동제. 아까 제 앞에서 보여드린 많은 그 사진들이 대부분 보면 수도권에서 일어나고 있는 동제하고 마을 도사들입니다. 지금 이제 3달이 다가오면 지금도 일부 할 거고요. 대부분 음력 정오를 보름에 합니다. 한 해 이제 농사짓기 시작한 쪽에 그 마을에 이제 당집이라고 있죠. 거기다가 제사를 지내고 하는데 지금 서울 지역에도 일부 남아 있습니다. 아주 그냥 뭐랄까 지금 이제 구순한 무속인지 온다든가 얘기도 하는데 이게 이제 행사화됐고 뭐랄까 좀 구청 단위에서 마을 구청 단위에서 행사화된 부분이 있긴 하지만은 일부가 있습니다. 일부가 있는데 이 제2 같은 부분들이 지금 이건 서울에 찾을 수 없다는 부분들은 그만큼 서울을 이제 거의 다 정지 작업이 됐다는 이야기인데 서울 변들이라는 걸 보면은 개인적으로 또는 몇몇이 사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삼양동 같은 데 같으면 경로당에서 자기들끼리 하는 거예요. 그냥 조그맣게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뭐 이렇게 절을 하고 이렇게는 아니지만은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인사하고 누가 이야기하고 이렇게 건배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개별적으로는 지금도 동네마다 보면은 간간히 음식들이 이제 버려져 있거나 모여 있죠. 이게 이제 그게 보사 지내고 나면은 산에다가 바치는 보신내라는 바치는 이런 부분들인데 개인적으로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그거 있는 집은 틀림없이 할머니가 계시거나 뭐 할아버지 계시거나 그럴 텐데 그런 집도 좀 있고 한데 하여튼 이 의례 부분들은 지금 거의 다 사라졌습니다. 사라져 가고 있고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제식풍속은 거의 상품화되어 있습니다. 특히 달집 태우기 같은 거 있죠. 제주도 큰 달집 태우기라든가 지금 뭐 대보름 행사에서 가장 많이 태우는 게 이제 동아줄 불 질러가지고 이제 한해 중요한 이런 부분들은 제식풍속은 거의 지금 상품화되어 있거나 축제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특별히 신경을 쓰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구기전승도 마찬가지고요. 구기전승에 서울에 무슨 후암동의 새로운 노래 이게 그러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은 모르죠. 그러니까 조사한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이 아파트 지역이 아닌 오래된 마을 지역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남아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사람들 머릿속에 남아있습니다. 가장 기억을 잘하는 사람들의 머리. 지금 컴퓨터가 더 정확합니다. 가락까지. 이게 구전의 힘이죠. 저도 지금 이제 게시판 컴퓨터 쓰지가 한 30년 되는데 웬만한 전화번호를 잘 못 외우잖아요. 그 어르신들은 기가 막힌 게 아니고 방법이 그밖에 없으니까 자기 머리밖에 없으니까 외워야 되는 거죠. 노래 가락도 외워야 되는 거고 악보가 있으면 뭐가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게 무형의 힘입니다. 몸의 힘이고 인체의 힘이죠. 이런 자원들은 뭐 일화 같은 것도 중요합니다. 특히 일화 같은 것들. 여기 누가 왔었는데 이런 이야기 막 합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 청구동에 그 김정필 씨가 있고 그다음에 옆에는 있는데 자 거기에서 그러면은 그냥 평생 살았다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이러한 새해만 되면 차들이 그냥 뭐 줄을 서가지고 쫙 갔다든가 그죠? 인사를 하는 거예요. 언제 끊어졌느냐 갑자기 가지고 그 사람이 동네에 그다음 뭘 돌렸냐 그런 일화 꼭 그런 큰 일화가 아니더라도 그 마을에 일어났던 일화 그 마을이 청소된 것도 일화입니다. 쫓겨갔다가 청계천에 쫓겨가고 사망에 그 사람들이 양평동이 뭐 목동이 뭐 다 쫓겨가지고 다시 또 시흥으로 가고 뭐 이렇게 흩어지잖아요. 그 사람들이 모이면서 했던 일화 같은 동네 사람이었네 뭐 아니면 뭐 친척이었네 뭐 조당 한반이었네라든가 아니면 뭐 둘이 싸우다 보니까 화해해가지고 뭐 친구 되고 뭐 여러 가지 개인적인 일화 동네 일화 사건의 일화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지역과 관련해서는 소개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기술, 이거는 뭐 음식 조리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시골만 있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서울화되면서 나타나는 문화 이런 것들이 있죠. 그 관행이 가서 마찬가지고, 그리고 경험이 중요합니다. 경험. 아까 제가 서울에서 지역 찾기 할 적에 서울에 언제 왔고 어떻게 취업을 했고 어디 취업을 했고 누구 도움 받았고 그리고 신나게 결혼해가지고 신혼여행 어디를 갔고 뭐 등등 이런 그다음 이사 이런 부분 나왔고 그때 마을에서 뭐 하고 놀았냐 70년대 적어도 70년대 60년대 서울 이 동네에서 뭐 하고 놀았을까 뭐 가위바위보 놀았지 않았잖아요. 술을 먹어요. 자 그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서울 지역에서 지역마다 이렇게 쌓여지면은 그게 좋아할 사람들은 방송에서 되게 좋아합니다. 저희가 한동안 지금 이제 연락이 안 옵니다. 지역 상판다니까 방송에서 엄청 연락이 와요. 갖가지 연락이 와요. 지금 아예 연락 안 와요. 5년 정도 연락이 안 옵니다. 돈을 내니까 돈을 내라고 해요. 그 사람들이 드라마를 하는데 무슨 KBS 무슨 같은 그 연말 연시 특히 추석 새해 때는 말할 것도 없었고요. PD들이 해서 시골에 그림을 그려줍니다. 우물이 하나 있고 저 옆에 길이 2개 있고 저 멀리 집들도 좀 있고 혹시 그런 데 없겠냐 만들어라 그냥 만들지 그걸 좀 찾아달라는 거예요. 한 10년 전에 내가 순전히 찾아줬습니다. 이제 전국에 이제 이렇게 연구자들 네트워크 동원해가지고 이렇게 찾아가지고 충청남도 금산 어디 이렇게 딱 해가지고 찾아줬어요. 그래가지고 자 그러면 당연히 이걸 하고 우리 마을 주민들을 위해서 뭔가 좀 정자도 좀 지어주고 가지. 지어주고 갔는데 조립식을 지어가지고요. 사람 살지도 못하고 텔레비에 나오는 거 되게 좋은데 가면 전부 다 일회용이잖아요. 스티폴 같은 데가 이렇게 칙칙칙 해가지고 쓰지도 못하고 이런 것들. 지금 저기 이런 서울에 있던 고향사 관련해가지고 순천에 가면 조례동에 서울의 판자촌을 달동네를 보고 내놨습니다. 혹시 가보신 분 계세요? 예전에 그 SBS 사랑과 야망이나 리메이크한 거기에서 어떤 순천시 조례동 예군 군사 부대를 이제 몰아내고 돈을 좀 쫓아내고 순천시에서 관광상품 만들었고 60억, 70억, 130억 들어갔습니다. 그게 있는 야산을 산동네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서울의 산동네 60년대. 사람 살지 못하는 게 미니어처예요. 3분의 1가 축소되어 있습니다. 찍을 적에는 우리 그래 잘 찍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살지를 못해요. 거기 입장료를 5,000원씩 받고 거길 누가 갑니까? 그러니까 순천 그런 거 적지 않죠. 그러니까 괜히 있는 이 동네를 왜 없애냐는 거죠. 물론 더 편리하게 기반 시설을 여러 가지 만드는 건 좋은데 그 동네를 없애지 말고 하면 그 70억, 100억을 여기까지 순천에 썼으니까 여기서 쓰고 물론 이제 순천은 그렇게 쓰면은 순천에 사람 좋아지긴 하겠지만 국가 전체를 봤을 적에 거기에 쓸 돈을 산동네 박물관 있는 산동네를 없애지도 말고 거기에서 사는 사람들의 어떤 여러 가지 부분들을 더 많이 만들고 하면 이게 문화적인 가치인데 있는 건 다 쓸어버리고 서울 그냥 다 몰아내가지고 지금 KBS 팀들 찍고 SBS 팀 찍으려면 저기 그냥 순천까지 가가지고 물론 그것도 있더라고요. 가야지면 자기들 논대요. 출장들도 많이 먹고 1박 2일도 하고 그렇긴 하겠지만은 그런 건 아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서울에서의 이런 경험, 이런 부분을 개발할 수 있는 게 좀 많다고 봅니다. 이제 이야기 많으니까 이게 그림 보시면 이게 한 10년 전에 있었던 충청남도 지역의 문화적 풍어제. 지금은 저런 풍어제 방식들이 뭐죠? 이제 대하축제라든가 이런 문당의 대하축제 이런 쪽으로 가면서 지금 사라지고 없죠. 이게 지금 뭐 여러 가지 불단이라든가 저기 보이는 부분들이 동제입니다. 정원사의 동제고. 위에 있는 건 아주 오래된 사진입니다. 성황당입니다. 되게 다 찍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줄다리하고 만세 그런 거 지금 이게 PCC 줄다리 이게 이제 70mm 사진입니다. 장독대 정화선 실제 비는 걸 찍은 거죠. 제 사진 아닙니다. 여기 이제 5일장 지금도 하고 있죠. 그리고 뭐 이런 저기 종가라든가 뭐 이런 종택들도 있고 이게 다 눈에 보이는 부분들이고. 이거 보십시오. 지금 이거 제가 보여드리는 게 좀 사진 설명드리기 좀 못한데, 요 뒤에 보이는 부분들은 저희가 서울, 그러니까 김포하고 파주에서 집집마다 한 6달 정도, 파주에서는 5달이고요. 사람 투입해가지고 그 가가 방문을 했습니다. 집집마다 방문을 했어요.
그 집마다 있는 앨범들을 뒤지는 작업을 했어요. 앨범들 뒤져가지고 한 집 하루에 한 4집 정도 그래가지고 한 600 정도 집을 뒤지는 5달 정도 3명이서. 그래서 이게 뭐 이게 생활사를 찾기 작업입니다. 이 찾아보면은 사진들이 대부분 보면은 뭐 거의 대동소이합니다만은 그 우리 부모 세대의 사진들은 결혼사진 없어요. 대부분 잘 없습니다. 있으면 좀 잘 사는 집안에 있거나 좀 대충 그래도 밥게나 드시는 집이었고 결혼식 사진도 잘 없어요. 그래도 뭐 하여튼 주로 있다면은 우리 때 이제 부모님의 자식의 돌사진, 백일사진 잘 없죠. 잘 죽으니까 백일 잘 안 찍고 돌부터 찍잖아요. 돌사진을 그런 돌사진, 백일사진하고 그 다음에 또 자식들이 결혼하는 사진, 학교 가는 사진. 그 다음에 또는 그 부모님의 돌아가시는 그때 이제 찍은 사진.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진들이 대중입니다. 대부분 사진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보면 한간에 보면은 저렇게 이제 저기 사진 잘 안 보입니다만 저게 70년대 미신 타파 새마을운동 때 학생들 동원해가지고 오적대 두드려 가면서 이렇게 플랜카드 들고 가는 사진인데 잘 안 보입니다만 이건 새마을운동 사진이고요. 이거는 여름에 이제 외가에 3대가 모여 찍은 사진입니다. 다행히 그때 누가 이제 사진이 있어가지고 찍었고 뭐 이런 그 돌사진 뭐 이런 사진들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학교에서 생활하는 모습이라든가 저기 이제 전축 틀어놓고 길가에서 오는 모습이라든가 저기는 이제 옆집 할머니 칠순잔치 때 복사진 추는 그런 이야기들이고 이게 주산 지금 주산 안 하죠. 주산반에서 해가지고 이제 주산 왕주산 1등 했다고 이제 이런 이야기들 요거는 밑에는 이 모형 비행기 사진 찍는 거라든가 여기 군대 가기 전에 56년도 사진입니다. 이때만 해도 잘못하면은 요즘 군대 가는 사람들, 군대 가면 남자들끼리 이제 뭐 이렇게 술 사주고 당시 동네에서는 큰 일이었어요. 동네 장정이 군대 간다는 거거든요. 50년대 이제 플래카드 걸고 여자들입니다. 동네 누나들이 뭐 여도서 다 와가지고 잘 갔다 와라. 그리고 사실은 그 이전에 그런 게 있었어요. 가서 한산 추억기 때문에 그런 추억하고 저기는 아마 고대한 머리, 그렇죠? 자매 지령을 통해서 머리의 패션의 역사, 그죠? 그 다음에 저런 그 놀이의 문화의 역사. 저기 우물입니다만은 저기 이런 부분들. 그 다음 저기는 공사 2대 있는 거는 저게 민통선 출입증입니다. 미군 사령관이 할아버지한테 그 지역에 사는 할아버지한테 찍어준 50년도에 미군 출입증을 다 쓰고 있죠. 뭐 이런 작업들을 사진 작업들을 하면서 저희가 생활사 작업들을 하려고 해보니까 대단히 많은 자원이 나옵니다. 일단 저희가 모아가지고 사진만 냈는데 저걸 가지고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개인 구술이 아니고 집단 구술 같은 거 있죠. 예를 들어서 김포 같은 데는 그게 있더라고요. 그게 사실 제가 들리지 못했는데 1950년 6월 25일 날 김포에서 일어난 일들. 인민군이 저기 수색으로만 온 게 아니고 애기봉 넘어서도 왔거든요. 그렇게 넘어왔어요. 그래서 저게 그 사람들이 했던 모든 건 사진이 없는데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 되게 재밌는 얘기를 해요. 그 사람이 대단히 예의 바르게 일요일 아침에 와서 조용히 와서 밥을 먹고 이렇게 쌀도 해서 먹고 그리고 써주고 가고 그 사람 전혀 몰랐다는 거죠. 필요도 안 가고 하여튼 뭐 그러저러한 지역에서의 이야기 그 다음에 김포가 개발되면서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남북 대치 상황 속에서 선전 방송이 나오고 다 들려요. 그 민복 마을을 조성할 적이 어떻게 했고 뭐 그다음에 여러 가지 부분들이 그 사람들의 생활사거든요. 그리고 여기 파주에서는 교화 신도시 개발될 적 이야기라든가 뭐 그런 이야기들이 다 이렇게 사진을 통해서 또는 그 모으면서 그 사람들과의 이야기를 정리하고 그래서 저희는 그 사진 모으기 작업 같은 부분들을 이따가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는 그러면은 좀 구체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이건 자원을 찾을 적에 어떻게 찾느냐 말이죠. 굉장히 좋은 방법들이 많습니다. 원래 안 나와도 됩니다. 현장에 나가서 찾는 부분, 사진 첩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가 디지털 강국 아닙니까? 정보화 사업을 통해서 대단히 많은 자원들이 굉장히 많이 축적이 되어 있고 디지털화되어 있습니다.
거의 뭐 한 조단 이상 썼을 거예요. 전통시대, 조선시대 같은 경우라면은 그 영어 자료도 괜찮습니다. 여기 뭐 이 지역, 서울은 조금 그렇게 하지 서울을 벗어나, 서울도 지역이 있습니다. 한해만 밖에 다 그 경기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신정, 동우, 이승남, 조선 성종 때 완성된 지리지입니다. 그 다음에 뭐 흑경 지리지, 실록, 조선왕조 실록, 문서 이런 부분들이 이 역사정보 통합시 들어가면 다 있습니다. 신정, 동우, 이승남 다 번역되어 있고요. 실록, 조선왕조 실록 다 번역되어 있습니다. 조선왕조 실록 들어가가지고 양천, 뭐 일단 쳐보세요. 한글로 쳐보세요. 그러면 거의 뭐 이틀 동안 볼 분량이 다 나옵니다. 다 번역되어 있어요. 검색이 있고. 그리고 문집도 되어 있습니다. 문집은 바로 옆에 있는 고전 번역원에서 있는데 다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전성 자료들도 일부 되어 있고, 특히 이런 지리지역, 읍지, 실록 부분들은 대단히 많은 정보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역사정보 통합 시스템에 이거 들어가면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현대는 향토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보면은 시군지 이 부분도 사실 저희가 20년 동안 이쪽을 주로 했는데 이 작업들이 사실 정보화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국립중앙도서관이라든가 그다음에 한국문화원연합회 또는 개별 문화원 홈페이지 같은 데 가면은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지역을 알기 위해서는 이런 자료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신문 잡지 기사 이 부분들은 지금 다 되어 있습니다. 네이버, 뭐 라이브라든가 보면은 특히 뭐 서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문 자료들은 근대 고종 말기 그러니까 어떤 그 1900년대부터 지금까지 90몇 년대까지 다 있습니다. 검색하기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영상 자료 이런 부분들 보면은 대한뉴스 같은 것도 지금 서울에서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만은 서울을 벗어난 지역에서는 대한뉴스가 대단히 중요한 소스입니다. 제가 지금 안성에 공도읍에 뭐 이렇게 백년사 작업을 하는데 대한뉴스를 치니까요. 박정희 대통령이 여기 안성 목장에 가 있다는 게 다 나오고 주민들 만났던 것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영상 자료, 그 다음에 이런 지리 자료 부분들이 거의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전문 연구자가 아니더라도 이 검색을 쳐서 치면은 대단히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기, 전기, 자서전 이런 부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들이 20년 전부터 이런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기록 찾기 운동, 사진 만들기, 자료 모으기 하고. 저희가 했던 한 30여 개의 시군지들에는 이런 자료집들이 있고, 저희가 10여 년 전부터 이거를 디지털화 해가지고 포털에 올리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올려가지고 누구든지 보게. 이건 아직 일반화되어 있지는 않고, 지금 예를 들어 경기도 여주라든가 의왕 이런 데 들어가면은 방대한 작업들이 이북으로 다 올라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북 만들게 돼가지고 저희가 하는 시군지들은 마을지들은 전부 다 웹에 접속을 해가지고 전국 어디서 다 볼 수 있게. 왜냐하면 이게 안 되니까 연구자들 연구를 못 해요. 저도 늦게 지금 역사를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만 공부를 하려면 가야 되는데 가도 사람이 없고 자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보 네트워크를 이렇게 정부에서 깔아주면은 거기에 돈이 뭐 수백 들어가지 않습니다. 망 연결해 주는 거예요. 그걸 안 하는 걸 보면 예, 이런 자료들입니다. 한국 역사정보통합 시스템 한글로 치면 됩니다. 실록, 시리지, 신문 잡지, 특히 역사정보통합 시스템 저거는 치면은 국사편찬위원회, 뭐 한국학중앙연구원, 규장각 다 링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희대가 다 잊어봐도 좋은데 역사정보통합 시스템에 들어가셔가지고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은 대단히 많은 정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역사 공부를 하지 않더라도 저기는 모든 기관이 통합되어 있어가지고 많이 나옵니다. 그럼 역대 인물정보 종합 시스템 이 부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은 조금 애매할 수 있긴 합니다만은 지역별로 해가지고 치면은 그 사람이 예를 들어 뭐 지역 조사하는데 조상이 누구 이름 나오잖아요. 족보 나오면은 쳐보세요. 그럼 그 사람이 언제 벼슬을 했고 자식이 누구고. 네. 그리고 뭐 굳이 대학에서 안 물어봐도 돼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대학에 있는 역사라든지 정말 사람들이 대단히 무책임합니다. 자기들이 이런 정보들을 있는 걸 알고 있으면 그걸 엮어주고 자기들이 지역에서 모아가지고 제시를 해야 되는데 안 하잖아요. 이렇게 하세요. 지금 다 돼 있습니다. 이걸 엮는 작업들은 지역에서 물어보면 돼요. 그래서 지역에서 서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에 토박이들 중에서 돈 있는 사람 중에서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거기 왜 살았냐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서울 4대문 앞만 이제 도성이었고 밖에는 경기도 고양구라든가 뭐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여기 왜 왔냐, 언제 왔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서울 지역에서. 그만큼 세력이 셌다는 거 아니에요. 시골에 근거가 있으면서 동사는 다 거기서 수술 돈을 걷는데 서울에 있다는 건 별장이거든요. 그 서울에 온 매력, 그 부분들이 몇 대죠. 그러면 그때부터 살림이 핀 거야. 분명히 이유가 있어. 그런 배설을 했거나 아니면 뭐 누구 집사를 했던가, 뭐 요즘 집사가 잘 나올 때 했던가, 돈도 뭐 대신 내주고 하는. 그러니까 그런 정보들이 즉을 통해서 보면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작업에 대단히 많은 연구자들이 투입돼가지고 작업이 있기 때문에 보시기 편합니다. 그리고 잘 모르는 단어 나오면은 뭐 치면 또 단어 설명 나오지 않습니까? 하이퍼링크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전 종합 데이터베이스는 고전 번역어인데 대단히 어려운 문집들이 있죠. 문집들도 혹 보면은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문적 조사를 하다 보면은 문집은 다 이렇게 초소가 되어 있거나 뭐 이렇게 잘 못 보잖아요. 근데 그 중에 중요한 문집들은 번역이 되어 있고, 그리고 번역이 안 되어 있던 해제는 다 있습니다. 제목 치면은 누구 문집이고 목차나 어떤 정도는 나와 있습니다. 이게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국가기록원에서는 보면은 그 근현대 공공기록물들이 대전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문제된다는 거죠. MLL이었던 거, 그다음에 뭐 청와대 문서 같은 거, 그분들이 국가기록원에 있는데 여기에서 그 지자체의 근현대 관련 자료들은 사실 다 이관되게 되어 있는데 이관 다 안 했어요. 그리고 이관 했는데 공개를 안 하고 있고. 그런 것도 많긴 합니다만은 적어도 일정한 자료들은 국가기록원에 들어가가지고 일제시대 징용자 명단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은 그건 공개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아까 말씀 이 영상 역사관 들어보면은 대한뉴스가 대단히 좋습니다. 나머지 부분 전부 다 국가 홍보예요. 대통령 홍보가 있는데 대한뉴스 자료가 대단히 좋습니다. 그리고 한국문화원연합회 마포에 있습니다만은 이게 개별 문화원들이 링크되어 있습니다. 이게 수준 차이가 많이 나긴 하지만은 문화원 단위에서 나온 자료들 서울도 있습니다. 마포, 도봉, 뭐 구별 다 있거든요. 거기서 나온 책들, 자료들 다 링크되어 있어요. 좋은 데는 이북도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은 데는 그냥 목차만 나와서 그렇게 전화를 해가지고 주십시오. 목사합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래서 참고도 있고요. 중앙도서관에는 시군 향수실이 다 들어가 있고 족보가 있습니다. 저도 족보. 이게 좀 전문적인 것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버튼을 제가 공부하고 싶지 않습니다만은 네이버 뉴스 라이브를 들어가면 검색을 치면은 지금까지 깨끗하게 쭉 다. 그리고 검색을 어떻게 넣느냐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뭐 통합 시스템이든 할 적에 여기 이제 은평, 불광을 넣을 것이냐, 불광동 옆에 있는 거리명을 넣을 것이냐, 이제 이 검색을 어디까지 촘촘하게 들어갈 것인가, 이게 이제 사실 이제 노하우입니다. 하지만은 뭐 기본적으로 한번 특히 역사정보 통합 시스템을 앞으로 많이 이용하세요. 돈 안 받습니다. 정부에서 이렇게 요금이 저 밑에 있는 게 그래서 통합 시스템에 보도서, 보문서, 도서, 문서, 연석 관행물, 고전 구역서, 연구 자료, 목록, 이제 인물, 지도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서비스는 대단히 지금 앞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활용하십시오. 그리고 마을 자원 찾기 있습니다. 제가 세 가지 예를 들려고 하는데 마을지를 저희들이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시군 단위, 읍면 단위, 큰 단위가 아니고 작은 마을 단위 해가지고 10가구 사는 마을. 이 마을 단위까지 보시고 아직까지 다는 못 갔고요. 지금 이제 읍면 동 단위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꾸 다운사이징 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마을지를 만들면서 그 마을에 여기 불광동에 한 몇 개 있는 마을이 있으면 그 마을에 예를 수유리에 빨래벌 같은 마을이 있으면 제가 주목을 하고 있는데 그 빨래벌 살고 있는 마을이 어떻게 왜 빨래벌이 됐느냐. 이 궁녀가 내려와가지고 빨래를 갔던 곳이다. 그리고 궁녀와 일반 관계 이런 것도 있고 이런 변천사 관련된 인물들, 그 다음 연표, 거기 있는 각종 근거들, 자리들, 건물들하고 이런 부분들 있죠. 그런 것들을 촘촘하게 찾을 수 있는 것은 사실은 마을 단위입니다. 그래서 마을 만들기 하면은 기본적으로 마을지라고 마을지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마을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마을의 역사. 제일 먼저 어떻게 마을이 만들어졌고 알 수 없으면은 사람들이 많이 살기 시작한 데는 언제고 이 마을의 특징은 뭐고 그죠? 이 마을 사는 사람들의 성씨가 어떻게 돼 있고 이 마을 자랑하고 싶은 게 뭐고 시장이냐 아니면 뭐 문화재냐 아니면 뭐 땅값이 비싼 것이냐 그죠? 아니면 뭐 배추가 많냐 뭐 그런 거 있죠. 그런 그 지역 단위에서의 아파트면 아파트, 자연마을이면 자연마을, 아니면 좀 불특정한 서울의 동네면 동네 좀 잘라가지고 거기에서의 찾아내는 자료들
이게 마을지입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연구자들이 항상 뭐 참여 관찰 통해 가지고 뭐 이런 부분들도 전문적인 마을지긴 하지만은 그냥 여기 영상 들고 가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좀 사진 좀 보여주십시오 가지고 찾으면서 이 사진을 뭡니까 하는 거고 근데 그걸 할 적에 좀 체계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만은 그런 마을지를 만드는 작업을 하신다고 저는 생각해야 됩니다. 책으로 나오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그래야지만이 뭔가 그 지역에 대한 사업을 작업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산성시장 이야기 가게 이 부분들은 충남 그 지수걸 교수 공주대학교 역사교육과 지수걸 교수가 2010년도에 시도했던 부분들이 저희가 사실 이걸 서울에서 이야기 센터를 만들고 하고 싶은 부분인데 제 지도 교수이기도 합니다. 아까 좀 말씀드렸습니다. 지역의 동네에서 도봉 지역의 산 마을에서 이야기 가게 기본적으로입니다. 아니 도봉이 아니고 그 충청도 공주 공산성 밑에 산성마을이라고 산성시장이 있습니다. 많은 재래시장이죠. 그 재래시장에 사는 사람들이 오후 11시부터인가 2시부터가 이제 시장을 하면 그 시간이 있잖아. 준비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이 가게에 와서 1시간 일하면은 맥주 2병, 떡 하나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 이야기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한 사람이 1시간 이야기하면 맥주 2병에 마른 한잔 하나 이렇게 이제 여기 와서 있으면은 그러니까 점포를 하나 세뇌가지고 이야기 가게 명함 붙여놓고 홍보를 한 거예요. 여기 와서 이야기를 해라. 무슨 이야기를 하냐 하면은 요 시장이 이야기를 좀 해주고 저 공산성 백지 왕성이었잖아요. 저 성과 관련된 산성시장이니까 산성 관련된 이야기거나 그 시장과 관련된 이야기를 그냥 뭐든 좋으니까 이야기해라. 대신 1시간 이야기 맥주 2병 마른 한잔 하다. 예를 들면 그렇게 했고 거기에 대학원생 투입해가지고 녹음을 했어요. 그 이야기를 사는 거죠. 그 사람들 주민들한테 가게 잘 들어서 가게입니다. 이야기를 사면은 팔아야 될 거 아닙니까? 무슨 자선사업 하는 것도 아니고 파는 거 어디 팔았냐면 이분들이 세게 팔지를 못해서 공시청에 팔았는데 1,200만 원 받고 공산성 마을지를 만드는 데 팔았어요. 팔았다기보다는 우리가 공산성의 그 이야기를 공산지를 만들 테니까 공시 돈 좀 내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1,200만 원을 받아가지고 세게 불렀어야 될 텐데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마을 시장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는 공산성에 관한 이야기들을 자료 많잖아요. 그걸 가지고 공산성의 이야기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1,200만 원 받고 아마 쉽게 말하면 똔똔된 것 같아요. 들어간 만큼 팔아가지고 손해는 안 봤는데 자, 저는 그 부분들을 보고 제가 그때 기포하고 하기 위해서 그 사진 작업하고 주민들이 생활사 작업하면서 그 사람들한테 좀 이렇게 지역에서 뭔가 하려고 한 작업인데 주변에 이걸 발표를 했어요. 제가 이거다 생각해서 이야기 센터를 서울에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말이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꼭 이런 형태는 아니더라도 한번 감안해 보세요. 이게 사서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서울 지역에서 그 온누리 상품권이 됐던 그 지역에서 로컬 화폐 같은 거 만들면은요 도봉구에서 지금 없지만은 지금 인천 연수구에서 이런 화폐를 만들고 있더라고요. 근데 지역에서 만약에 이제 화폐 통일된 화폐 전적으로 안 되죠. 그 세당대나 센터 되면은 거기 이제 아니면 지금 상품권을 드리면 됩니다. 온누리 상품권. 그래서 제가 도봉구청에 작년에 꼴찌에 제안했는데 아직 반응이 없네요. 그럼 우리가 하겠다는데 그 사람들한테 2시간 동안 이야기하면 2만 원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걸 그럼 어떻게 그러면은 이 아카이브 할 것인가 이제 문제인데 그게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그 작업을 진행하면서 다음에 그거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내년에 이런 이야기 가게 같은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사람들의 생활사가 됐든 아니면 그 사람들의 전문적인 기술이 됐든 그죠? 노하우 이 부분들을 대단한 돈이 된 노하우는 안 팔겠지만은 적어도 지역인 사람들의 생활사, 공동체에서 가치 이런 부분들이 듬했던 그런 부분들을 사서 일단은 지자체에 파는 거예요. 저는 그걸 하는 사회적 기업 또는 마을 기업이 분명히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당장에 구청에서 목만 할 수밖에 없어요. 그 지역에 홍보 책자를 많이 만드는데 맨날 이렇게 뭐 이렇게 사진 찍어 가지고 맨날 우려먹기만 할 것이냐, 디자인 테크닉만 할 것이냐. 디자인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콘텐츠가 뭐냐는 거죠. 그리고 그걸 가지고 학생들이 지금 3학년, 4학년들은 지역학습을 하지 않습니까? 내고장 알기를 하잖아요. 교육과정에 들이 7차 교육과정에서. 그래서 거기에 그걸 팔면 돼요. 교육청에서 팔고 그러면 그 지도 만들기, 그죠? 안내하기,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이 그
거기에서 가능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도 지금은 좀 추상시 형태긴 하지만 이거를 구체적으로 저희가 샘플링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저런 이야기 가기 같은 부분들이 이 사업이 돼야 됩니다. 그냥 뭐 이렇게 봉사하고 이렇게 나눠주는 게 아니고 그걸 정확하게 사서 그걸 분류를 해가지고 거기에 분류하는데 이제 전문 용어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뭐 도움 받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판매하는데 제가 볼 때는 지자체, 교육청, 방송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팔거나 또는 그냥 예를 들면은 제가 그냥 저희 팀에서 구상해 단계긴 한데 뭐 예를 들어 치킨 프랜차이즈점 있죠. 뭐 이런 동네 치킨 프랜차이즈점 본사에다가 조인을 해가지고 그 지역에 삼양동 지역에 70년대에 노는 문화 아까 지금 있었죠. 저축 들어보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라든가 그 지역에서 지역성이 들어 보이는 그런 걸로 먹는 맥주가 처음 나왔을 때 먹었던 거라든가 뭐 이런 거를 찾아가지고 프랜차이즈 본사에다가 연락을 해가 야 우리가 포스터 만들어 줄게. 당신들이 뭐 소녀시대 해가지고 뭐 몇백 쓰면 좋지만 이런 걸 해가지고 그 로컬 지역의 포스터를 붙여가지고 우리 모모 치킨은 여러분의 50년대와 60년대를 사랑합니다. 이런 포스터를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소스가 그냥 머릿속에 나오는 게 아니고요. 그것도 가능할 수 있지만은 그 살았던 고지에 살았던 사람들의 일화 내지는 스토리 이걸 가지고 만들어 놓으면은 그게 지역 콘텐츠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그 지역 문화 한다고 하니까 모든 데서 그냥 스토리 이야기 요청 많이 들어오는데 제가 볼 적에 스토리텔링 있죠. 지금 거의 대부분 엉터리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부분들이 스토리텔링이면은 화자가 있어야 돼요. 누가 이야기하는 게 있어야 됩니다. 스토리하면 이야기하면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제가 이야기를 하고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됐는데 모든 많은 스토리텔링들이 그냥 아이템만 있는 거예요. 무엇을만 있는 거예요. 네? 그 지역에 있는 이야기, 그죠? 둘레길 이야기. 그것도 물론 뭐 스토리텔링이라고 쳐줍시다. 그러니까 쳐주는데 그걸 누가 이야기하느냐는 거죠. 누가 스토리텔링은 화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의 이야기 가게 같은 거를 크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크게 잡을 필요 없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복잡하게 안 해도 돼요. 하나의 아이템이죠. 누가 무슨 잘 만드는 매듭 잘 만드는 있다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이야기 가게를 하세요. 가게라기보다 지금 보니까 여기서 뭐 서울시 지원센터에서 소규모긴 하지만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 자원금을 가지고 찾는 데 쓰세요. 뭐 수다방 얘기 많이 듣다 보니까 이야기 듣다 보면은 나옵니다. 그 중에서 뭔가 아이템들 여러 개를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가게도 이렇게 단품을 하는 게 돈도 적게 들어가고 승리할 수가 있지 여러 개를 하다 보면은 다 오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신마을 생활박물관 밑에 있는 겁니다. 이게 저희가 기획을 했었는데 이렇게 비닐하우스에 있는 꽃을 말리는 공간을 저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여러 가지 정부의 지원 사업을 하면서 이 마을에 뭘 지원이 왔는데 15가구가 사는 거예요. 제가 저기 있는 도구들을 전문 연구에 동원해가지고 2주일 동안 다 찾았습니다. 히스토리를 만들었죠. 그래가지고 저기 전시를 했습니다. 전시를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이형을 꽂고 구신생활사 박물관이라고 감히 때려버렸습니다. 박물관법 위반입니다. 박물관법에는 방문하는 시설이 있고 전문가가 있고 수장고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박물관 위반인데 저희가 구신생활 박물관에가 이분이 마을 이장을 오랫동안 있는 분은 이분을 박물관장으로 하고 그러니까 이게 부안군에 있는 군수부대가 사람 다 테이프 같은 거 하고 풍물놀이도 하고 저렇게 하고 나니까 저 마을이 되게 유명해졌어요. 어떻게 하면 KBS 와가지고 막 여보야 6시 내가 찍고 가고 막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지금 물건을 모을 적에 이야기 안 하던 사람들이 지금 하고 나니까 서로 그냥 막 내놓고 물건도 가져가라. 그리고 협조 안 하는 경찰서에서 야 지금 CCTV 좀 설치해 줄게. 지금 누구 가져가면 어떡하냐. 안 가져갑니다. 그죠? 그리고 지금 이 상태에 그대로 있긴 하지만은 이분이 지금 아침 조석으로 또는 할머니들이 계속 얘기를 하면서 여기 이제 소금 만든 걸 하고 하는데 큰 발전은 없습니다만은 박물관의 전범으로 제가 얘기를 합니다. 돈 안 들여도 된다면 저희가 지금 작업한 한 500만 원 받았을 겁니다. 전문 연구자들이. 물론 많이 받으면 좋죠. 샘플링을 했는데 그 지역에서 그 지역의 물질 자원을 가지고 쓰고 이분이 지금 나이가 15인데 산에 보람을 느끼 가지고 지금 부차히 모으고 다닙니다. 지금 저기에 더 모이면은 그 안에는 역사가 있는 히스토리 박물관, 생활사 박물관이 좀 옆으로 폐교를 밀고 들어가려고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보안군에서 군의장이 보고 아 좋다 이러면서 자기 아이템을 찾고 그리고 저기 학도가에 모여가면서 지금 그 분위기가 지금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그 시작이 좀 비닐하우스 20평 되는 비닐하우스에서 공짜로 빌린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마을 자원 찾기가 이렇게 제가 볼 적에 멀리 가지 말고 짧게 가고 그리고 사람 중심으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뭐 아시는 분입니다만 기존의 마을 만들기 제가 그 한 10여 년 전부터 정부의 무슨 문화관광부의 문화유산 마을관리사 그다음 행정안전부의 무슨 향토자 명품화 사업 그다음 농림수산식품부의 그 향토 자원 뭐 산업 이런 부분들을 뭐 심사하고 뭐 코디네이터하고 이런 거 했습니다. 하면서 지금은 작년부터 안 합니다. 그만해야 되겠다는 거죠. 거기에 나오는 기존의 마을 관사들 그런 이야기 됩니다. 전부 다 돈 되는 것만 합니다. 그리고 제가 느낀 판단은 지역이 좀 심하게 이야기해서 중앙에 식민지다 정도로 대성화돼요. 저는 지방화, 지역화가 대단히 좋을 걸로 생각했는데 지금까지 하는 그 정부 또는 공공의 지원 사업들이 사실은 그걸 지향한 건 아니었는데 결과적으로 지역을 새로운 시장으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돈 쓰기 위한 시장이다. 라는 측면에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전부 다 주민들은 대성화됩니다. 그리고 몰아주기가 진행되고 그리고 말은 안 그렇다 하지만 전부 다 하도해 주시고 건물 만들고 공장 만들고 뭐 이렇게 만들고 건물 공간 만들고 그 공간 만들기 결국에 뭡니까? 그런 부분은 결국은 심하게 이야기하면 토건사항입니다. 이게 자원조사하는데 5천만 1억 정도 든다면은 그 지난 데 30억 40억 100억이 들어가거든요. 그런 경우들을 계속 하드웨어적으로 하드웨어 안 된다 하지만 결국 그렇게 합니다. 행정이 실적 때문에죠. 지금 많은 부분들이 나아지고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마을 주민을 대상화하고 실적주의로 끊임없이 일본에 벤치마킹이 됐습니다. 아스꾸리 그러면서 거의 보면 지금은 좀 덜하지만은 거의 100% 일본에 가가지고 일본의 지역 전통이 강하니까 일본의 지역 전통이 강하면서도 일본이 대단히 상업하는 전통이 강하잖아요. 돈 되는 거. 사실 그걸 보러 갔는데 그런 벤치마킹만 끊임없이 합니다. 이거 저거 하고 실패해도 관계없고 계속 돌리는 거야. 그럼 돌리면 딴 거 하면 되는 거야. 딴 데 가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까지의 마을 만들기 대정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 중심으로. 그러니까 경제주의, 관광주의 그런 부분들이. 그러면 앞으로 작업할 적에는 제일 중요한 거는 전 이거라고 봅니다. 마을의 자부심 말입니다. 거기 사는 사람들의 자부심. 이게 그 집에 그 동네에 땅값이 올라서도 좋고 살기 좋아, 경제가 좋아 좋지만은 적어도 옆에 주위 사람들이 보고 야 나도 저기 살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거기가 살았으면 좋겠다. 라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게 하는 게 이게 지금 활성화의 핵심입니다. 이게 돈이면 돈, 건물이면 건물, 공연이면 공연 이게 기본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이런 사회적 경제 조직 뭐 마을기업이든 협동조합이든 요즘 다시는 그 부분들 무슨 최근에 공물세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사회적 경제 조직 가치만 가지고 있는 가치를 실현하는 경제 조직이 조직화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대단히 중요한 게 지속성이 확보돼야 됩니다. 이게 마을 만들기 사업이 제가 와서 하고 또는 다른 사람이 와서 2년을 또 하고 그럴 수는 있긴 하지만 그걸 추진하는 주체가 수익성 모델, 경제적 부분들은 대단히 중요하게 봐야 그래야 지속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광주에서 그 마을 만들기 팀들하고 같이 이제 토론하다 보니까 광주는 여전히 마을 만들기는 운동이다. 맞다고 저는 이야기를 하지만은 운동에 넘어서가지고 지속성을 하기 위해서는 경제성이다. 그게 되지 않으면은 사실 운동성에 대해서 반대할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은 사업성도 봐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은 이 부분들은 지속성이 없다. 지속성을 하기 위한 부분들이 운동의 가치이기도 하지만은 그걸 뒷받침해주는 게 경제적인 토대란 말이죠. 경제성, 수익성 이걸 봐야 됩니다. 이게 있어야지만이 지속성 확보가 되고 그 다음에 개발주의라는 실적주의 그 다음에 도서관 이게 무형문화자원 이 부분들은 따로 강조를 해야 되겠죠. 사람이 가장 중요합니다. 한 사람 제대로 찾으면요 그 지역에서의 많은 자원들이 다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대 전성 있죠. 당대 우리 세대만 가는 게 아니고 20대, 10대까지도 소통할 수 있는 아이템 찾아내는 게 사실 대단히 어렵더라고요. 이 부분들이
이게 사업의 차별화 요체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론적으로. 사업성을 찾는데 20대, 10대 젊은 세대들의 새로운 문화를 가지고 접목시키면은 이게 사업의 차별성도 나올 수 있다. 이건 제가 고백하는 이론입니다. 이걸 지역에서 실현해내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뭐 박원희 시장님이 바뀌어도 마을 만들기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박원희 시장님 되기 전에는 마을 만들기가 참 없었죠. 하지만 박원희 시장이 바뀌어도 안 하셔도 가야 돼요. 새누리당이 뭐 이렇게 되고 뭐 하더라도 가야 됩니다. 그럴 수 있으면 그리고 그 사람을 남기는 작업, 뭐 오늘 같은 자리들 교육과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거는 마을에도 사람이지만은 이걸 하는 활동가들이 대단히 적극적으로 조직화되고 쪼개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과거 해지 탈피 작업, 이거는 영부자로 늘 싸우는 부분이에요. 자꾸 원형만 복원하려고 해요. 전통이 하나 끊임없이 바뀌는 거거든요. 바뀌는 건데 왜 이렇게 바뀌지 않는 그런 원형, 강박적입니다. 결벽적이에요. 천년에 내려온 전통, 천년이 그대로 있지 않잖아요. 스카타 바뀌고 다 끼기가 끼고 다 바뀌듯이 특히 사람이 살아있는 무형의 자산들은 바뀌게 마련이고 그리고 이제 다 가미되고 또 좋아지고 그래서 발전하는 건데 자꾸 이렇게 원형 복원과 재현하려고 해요. 특히 건물 짓는 데 특히 많이 나타납니다. 아마도 좀 크게 이 작업하다 보면 지역에서 이런 그 권력 집단들하고 만나게 될 겁니다. 박물관 집단, 어느 집단, 또 한 집단 보면 이게 그래야 이 코스트가 많이 먹히지 않습니까? 운영과 감리와 지형과 이렇게 하려면은 여러 가지가 이렇게 들어가고 그게 다 영주자들의 코스트인데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국가 공공의 영역에서 하면 되고 이 마을 만들기 작업에서는 과거의 작업은 분명히 벗어나야 됩니다. 지금 바뀌고 있는 거 앞으로 어떻게 바뀌어야 될 것인가. 그죠? 진도아래라는 게 치고 있는데 그럼 다음에는 이게 어떤 가락이 될 수 있느냐. 그죠? 지금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교과들이 많이 바뀝니다. 저희가 작업을 하면서 그 지역에 있는 학교 현황을 하면서 현황만 하는 게 아니고 교과도 다 모읍니다. 가사, 곡주까지. 그리고 모으면은 장사도 많이 바뀌어요. 지금 서울에는 지금 서울만 경기도 서울은 잘 모르겠는데 경기도 보면은 없어진 마을이 없어진 교과 내용이 많아요. 화재에 보면 무슨 월롱산 기슭아래 뭐가 해가 뜨고 하는데 그 사이 없어졌거든요. 진도제 가지고 교과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런 무식한 부분들이 있는데 곡조도 애들 안 좋아하잖아요. 빠른 음악이 되게 좋은데 지금 서울에는 상계동이니까 오늘 보니까 상호 생긴 아파트 단지에서 교과는 랩성입니다. 애들이 많이 부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사도 좋고 그렇죠. 그래서 항상 변화하는 부분들에 관해서 또 변해야 될 방식에 관해서 이야기하면은 아마 이 부분에서 20대라든가 새로운 세대들과의 접합 부분도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기초조사하고 정리하는 작업들이 있죠. 이거는 여기 계신 분들도 마을 만들기도 마을 계획이든 활동하시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통합 시스템이든 여러 가지 시스템들을 충분히 활용하시고요. 작업을 항상 이렇게 기록을 남기십시오. 메모하시고 그다음 요즘 뭐 스마트폰에 녹음도 되고 녹음도 있으니까 항상 기록을 남기고 이런 부분들 좀 습관화하시고요. 그리고 그거를 마을에서 그 센터에서 활용합니다. 예를 들면 저는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가 구별로 지어지면 그냥 그 교육만 하는 게 아니고 센터 자체가 전시관이 되고 왜냐하면 늘 전시가 있으면 활동 못 하잖아요. 여기 바깥에 공간 있잖아요. 이런 공간들 일정하게 풀어놓고 전시하고 그 다음에 해체 모임 하면 되잖아요. 그렇듯이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 또는 이런 네트워크 센터 이런 부분들이 공부할 때는 센터가 되고 할 때는 그 연구도 하고 활동할 적에는 여기도 보면 카페 만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식의 공간들을 크게 할 필요 없습니다. 저는 좀 마지막 좀 우려스러운 게 이 말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서울시 그 마을 공동체 지원센터 저희가 조례 만들어내는 것도 보고 하면서 좀 앞으로 좀 생각해야 될 게 현장에 있어야 될 사람들이 현장에서 마을 만들기도 하고 주민들 만난 사람들을 다 센터로 다 모아놓는다 필요하죠. 시스템 만들어 제대로 하는데 그러면 손은 누가 지키냐?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지금은 이제 초기이기 때문에 저는 뭐 그런 문제는 없다고 보고요. 적어도 서울에서의 마을 만들기 사업이 저는 최소 20년 이상 돼야지만 성과가 나타난다고 봅니다. 그러면 거기 위해서 이렇게 모여서 같이 논의하는 부분이 필요하죠. 근데 계속 이런 센터에만 안주하는 게 아니고
센터는 끊임없이 이제 그 공부하고 충전하는 자리고 만나는 자리고 끊임없이 현장에서 마을에서 거기서 기업을 만들고 뭐 이렇게 하면서 작은 부분들이 한 동네에서 10개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서울에 수도권에 많은 데서 한 10,000개 이상 20,000개 이렇게 만들면 그런 마을 만들기 잔치 그러면은 얼마나 재밌을까요? 다 발표하면은 한 몇 달을 해도 그냥 충분히 그런 식을 뭐 예를 들어서 포털에서 올려가지고 뭐 운영을 한다든가 뭐 이런 거 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은 뭐 저는 알 수가 없지만 그런 작업들로 더 전지적으로 나가야 돼요. 그래서 한 사람이 한 사례를 만드는 식으로. 그래서 저희도 역사 만들기 회사인데 내년 정도에 지금 원래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이야기 가게, 역사 만들기 가게 또는 이야기 가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한테 내년 한 가을쯤 작은 사례라도 보여줄 수 있으면은 좋지 않겠나 하고 열심히 작업하겠습니다. 제가 이걸로 끝입니다. 한 20분 정도 이야기하려고 얘기했는데 혹시 지금 한 10분 남았긴 한데요. 말씀들을 뭐 제가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약간 좀 아닌 것 같다든가 아니면은 평소에 좀 하시고 싶은 부분에 뭐든 좋으니까 좀 같이 좀 저도 좀 공부를 좀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좀 듣고 싶으니까 말씀해 주실 수 있으면은 좀 해주시고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혼자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이야기를 없으시면은 상태 정리하시고 혹시 작업하시면서 필요하신 게 있으면 저한테 연락을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힘나는 데까지는 도움이 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북한운동에서 지금 그 역사 그거를 하고 있는데 옛 지도 읽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네, 지도 읽기요? 네. 혹시 그런 것들을 위한 도움이 있나요? 초디는 대학원 과정이 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여기서 통합 시스템이에요. 근데 예를 들면 옛날 거에는 아직 거기까지는 작업이 안 돼 있더라고요. 안 돼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서대문 관내에 역사를 스토리텔링을 다 해놨는데 예. 그거를 이제 그림으로 예를 들면 뭐 초리골 마을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그림으로 사파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옛날 중성 타워 있던 그런 작업처럼. 근데 그걸 읽다 보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한국가 자체도 다른 것 같아요. 읽기도 굉장히 어렵고 그래. 한자를 전공하신 분들한테 배도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러면은 지도 공부하는 다른 모임들은 아마 대학원 코스라든지 그런 강좌가 있는데 그거는 흔치 않고요. 지도를 보시려면은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서울대 규장각에 들어가면은 들어가 보셨죠, 그죠? 예, 거기 들어가면 지도 검색에 막 나오면 지명 다 찍히죠, 그죠? 그까지는 되는데 지명이 안 되실 거예요. 그러면 안 돼 있고 공산한 부분을 보고서 찾는 것조차도 어렵고 그러니까 그 지도 자체를 읽는 능력을 위한 그거는 그 고지도 읽기 책은 몇 개 나와 있는데요. 그거 갖고 하는데 너무 안 돼요. 그러면은 지명이요. 지금 서울시에서 서울시사편지에서 만든 서울시 동명면역고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 그거 갖고 있거든요. 가지고 있어요? 네, 거기 현 보면 예. 위치로 한 것도 있는데 그게 좀 도움이 되실 텐데. 네, 근데 그것도 안 되신다는 거죠. 그러면 아주 구체적인 그림 작업이니까 그거는 아마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네, 쉽지 않습니다. 지금 보니까 동명인역고라든가 규장각이라든가 행정동 동료에 책 같은 거 봤는데 예. 혹시 그런 모임이 있으면 좀 추천을 받고 싶어요. 아마 지금 제가 세부적으로 모르지만요. 지금 고대 민족문화연구원에 그 지도 매핑 작업한 팀들이 있습니다. 옛날 고지도하고 일제시대 지도하고 지금 지도하고 이렇게 매핑해가지고 어떻게 바뀌었나. 거기에 그 김종혁 박사가 그 전공자입니다. 지금 그 양반이 고대 민족문화에 있지 않고 저기 대학을 옮겼는데 연세대학교를 옮겼는가 그랬을 겁니다만은 고대 민족문화연구원에서 지도 매핑 작업을 좀 했는데 당장까지는 안 했을지 몰라요. 진짜로 안 돼 있는 거지. 하지만 거기에서 그 경기도 지도 매핑 작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 그쪽에다 고대 민족문화연구원에 그 지도 매핑 팀이 지금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게 안 되면 김종혁 교수라고 그 지도 그 작업했던 책임자입니다. 그 양반을 통해서 좀 사적으로 이렇게 물어보시면 저쪽이 아마
운동하는 모임은 따로 없을 겁니다. 이게 보지명, 그 다음에 등고서, 이게 지도 보는 방법도 네네네. 사실 대단히 어렵거든요. 그거는 누가 이제 사서 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야기 가게는 지금 준비하신 거 서울에서 하신다는 얘기예요? 예, 서울에서. 지역은 전에 지금 정하셨어요? 동북사구 쪽에서는 한다고 생각해요. 동북사구. 지금 동북사구 작업이 도봉, 노원, 성북, 강북인데요. 그 4개구가 한 180만 정도 됩니다. 그 서울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은 확대된 그 중에 하나죠. 블록이죠. 강남 사구 비해서 이제 동북사구 해가지고 거기서 동북사구 자원 또는 동북사구 발전 방안을 구청장들이 4개 구청장 협의회가 구성이 됐고요. 그 산하에 이제 연구자들이 모이고 한신대학교 팀들이 이제 좀 조인하고 거기에 이제 풀뿌리 운동하는 사람들 또 저희 같은 밖에 있는 사람들이 포럼식으로 같이 한 2년 정도 계속 모임하고 그때 우리 박 시장님도 그때 이제 희망제약상이었죠. 그리고 와서 같이 발표도 하고 뭐 했는데 그 단위가 동북사구 이게 발전 방안 팀들이 11월부터 이제 공식적으로 이 4개 그룹부터 영향을 받아가지고 작업을 해요. 서울시에서 2억 지원하고 각 구에서 5천만 원씩 해가지고 한 4억 만들어가지고 하는데 거기가 동북사구 작업한 제가 자원조사를 제가 하기로 했습니다. 비입해가지고 그 기반을 해가지고 동북사구 중에서 한 지역에다가 이야기 가게를 만들어서 일단은 지금 부산은 구청에 돈 안 받고 제가 돈을 투자를 해가지고 그래서 거꾸로 구청이 비싸게 팔려고 그렇게 가지고 있는데 아마도 이렇게 성과가 나려면 내년 이맘때쯤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민 저쪽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을 주민 조직 강화요? 그거는 제가 여기서 이야기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인데 이게 글쎄요 제가 판단할 적에는 좀 쉽게 말씀드리면 좀 기본적으로 관심사를 같이 하는 사람들 동호인 또는 뭐 낮은 단계에서 지금 벌써 이렇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그 지역에서 뭐 예전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재개발이다 하면은 주택 문제 가지고 할 수 있긴 한데 지금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러면 대단히 이야기가 퍼질 수가 있습니다. 퍼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중에서 좀 뭔가 이렇게 아이템을 매개를 같이 하는 거.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뭐 부안의 동진면 출신이다, 개화도 출신에서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이 모임, 그런 친목 또는 뭐 이런 출연 모임 또는 아니면은 뭐 음식 먹는 모임, 아니면 아까 이렇게 말씀하신 지도 보기 모임 같은 거죠. 이제 이런 그 아주 쉬운 일상적인 관심사에서부터 뭐 좀 이렇게 어려운 전문을 공부하는 모임들도 그런 다양한 행위로 해서 관심사를 같이 갖는. 그래서 그 마실 나올 수 있는 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모임의 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정도 이상은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건 아마 지원센터에서 센터를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을 만들어서 수다방에 수다 주제를 뭘로 한다든가 아니면 그 지역의 육아 문제라든가 아니면 그 지역의 무슨 마을버스 배차 문제라든가 그렇죠? 아니면 그좀 가동 문제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 이슈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긴 한데 그거는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지금 지원센터에서 일을 하는데 그 서대문구청 내에서 그 개미마을에 그 홍보관을 만들기로 했어요. 11월 달 안에. 근데 거기서 이제 지금 주민들을 보면 거기 지금 원래는 공동 작업터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저희가 갔을 때 약간 거부감 같은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좀 스며들고 저는 좀 홍보관이 그냥 전시용 이런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어떤 아이템이 있으면 좀 도움을 받고 싶어서 개미마을요? 네네. 그러니까 주민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거기가 맞아요. 재활용 판자촌까지는 아닌데 좀 약간 좀 낙후된 마을이거든요. 그래서 벽화 작업이나 이런 건 좀 들어가 있는데 이제 거기서 주민들과 좀 이제 소통할 수 있고 그 뭐 사랑방처럼 괜찮고 그러니까 그 아이템을 제가 지금 생각을 해서 작업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거기서 홍보를 왜 하시는 거예요? 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보가 아니라고 해서 그러니까 개미마을은 사람들이 좀 더 많이 알고 주민들도 많이 알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홍보관이. 근데 좀 딱딱하게 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좀
저렇게 뭐 박물관을 만든다든지 이런 방법도 좀 좋을 것 같아서 좀 더 아이템. 그러니까 그 홍보를 뭘 하려는지가 지금 안 잡혀 있는 상태에서 네. 홍보관을 만든다니까 어렵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박물관들도 다 그렇게 만들어집니다. 벌써 이렇게 하드웨어도 만들어 놔요. 네네. 가장 네. 대표적으로 서울에서 박물관이에요. 네. 그때 건너가냐면 서울에서 박물관이 설계 변경했잖아요. 그게 프랑스 한 200원 더 들어가지고 돈을 더 들였죠 아마. 이게 설계를 멋있게 했는데 유물이 못 들어오는 거예요. 지도가. 근데 이건 좀 다른 얘기지만은 네. 그 개미 마을에서 홍보관을 만들면은 뭘 홍보하려고 하고 그게 잡혀지면은 그 뭐를 찾는 과정 속에 주민을 만나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거 없이 그냥 이제 뭔가 이렇게 저는 기한이 주어지고 그 안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는 뭘 어떻게 컨셉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알아요. 예, 그 저도 그거는 뭐 이렇게밖에 말씀 못 드리면 네. 홍보를 하려면은 그 사람들을 삶을 해야 되는데 그게 없이 그냥 홍보한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 찍어서 하면 화내죠. 이거 뭐냐 이게 우리가 네, 막 동물이냐 이게 그러더라고요. 네. 너희는 그 돈과 어른들이- n분의 1 나눠줘라. 네. 차라리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면 낮은 자본에서 솔직하게 어떻게는 그 홍보를 만들어라 그러는데 지금 뭘 만들지 잘 모르겠고 그것도 공동 작업장 안에 같이 들어가야 되는 지금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보니까 그 할머니들이나 아줌마들이 막 박스 접고 이런 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부업으로. 네. 근데 그런 부분이 있을 때 그 옆에 또 떡하니 막 이렇게 그러니까 공적인 그거는- 기관처럼 들어가기도 그거는 그렇고. 차라리 좀 안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죠? 그거 잘못 만들었다가 그 사람 작업장 뺏겨요. 거기서 그러니까 하루에 뭐 2,000원, 10,000원 이렇게 종이 뭐 이렇게 접고 박스 하는 그 공간이 그러니까 홍보관 작업- 두고 보세요. 공간은 확보를 하고. 해주는 걸로 하고 이제 한쪽 편에다가 근데 저는 왜냐면 어차피 투자가 돼서 돈이 들어간다면 주민들한테 좀 도움 되게 해서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속 이렇게 뭘 가시적으로 이렇게 그게 가는 경향이 있는데 그게 사실 필요한 부분이긴 한데 그래도 기본을 바로 세우는 작업도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홍보관 어렵게 만들어놔도 아무도 감동이 없어요. 거기 가서 사람들이 거기 있는 그 개미 마을에 사는 할머니들이 아줌마들이 이건 정말 우리 공간이야. 그죠?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그렇게 갔을 때 공부하는 의미가 있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은 벌써 만드는 단계에서 그 사람들한테는 이거는 제가 왜 들어오지 저게 그죠? 되게 싫어하시죠. 싫어하죠. 저라도 그 싫어하겠어요. 이게 제가 잘 그렇게 하고 있는데 뭐가 들어오면은 괜히 뺏기는 예, 그러니까 그거는 다시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다시 하는 계획 잡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잘 모르면서 할 수 있는데 하여튼 그 원칙을 좀 다시 한번 건물 짓고 하는 부분들은 무조건 제대로 하고 있는가 다시 아니 봐야 그렇게 돼요. 거창한 건물이 아니라 그냥 컨테이너 건물 안에 있는 그럼 조금 할머니들하고 뭐가 필요하세요? 이야기해가지고 네. 그런 부분들하고 좀 이렇게 이야기를 여러 차례 나누고 하다 보면 출구가 나올 것 같은데 그럼 이거 해줘라든가 이거 하면 좋겠네. 그러면 오히려 그 사람들이 나중에 자기들 나서 가지고 작업을 해요. 이 지역에 진안군의 마을 만들기 위해서 마을 박물관, 자유관들이 다 그렇게 뭐 그런데 도움 좀 받으십시오. 그 진안군 마을 만들센터 부자인 박사팀들이 아주 잘해요. 그러니까 거기서 시골이긴 하지만은 거기에서 주민들이 직접 자기들이 좀 모으고 뭘 하고 거기는 그렇게 만들어 놓는데 사람들이 좀 잘 안 가고 거기도 이제 역사상 히스토리에 많이 사장이 빠져요. 박물관에서 보면 저는 그런 거 공격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적어도 그런 자료관, 전시관이든 뭘 만드는 과정에서는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하고 같이 이야기하고 거기서부터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람들이 작업을 하고 여기 밖에 또는 전문가들은 그야말로 지원 그리고 관도 지원 그런 게 거부하는 사람이에요. 이전까지는 다 해놓고 나서 그냥 형식만 이렇게 하고 여기 한 5년, 10년 지나니까 벌써 판매하면 나잖아요. 그 사이에 그 누수율이 얼마고 예산 누수율이 얼마고 돈이 100억 내려갔는데 마을에 20억밖에 안 가. 누수율 70%고 기획예산청에서 감사하고 이러면서 계속 뭘 만드는데 안 된다는 게 뭐냐면 그 지역의 자발성 주민들의 이거에 기반하지 않다 보니까 그렇게 주민들이 해도 문제가 많습니다. 이렇게 가야 돼. 이렇게 하지는 뭐. 그런데 그게 기본에 안 세워진 상태에서 가면은 뭐 잘 되는 거는 예외죠. 계속 돈이 쏟아부어지면 되죠. 100년 동안 돈이 뭐 쏟아지면 무슨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4년을 못 버티더라고요. 넥서 말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자꾸 이제 머리를 굴려가지고 정부에 또 다른 예산을 받는 거고, 또 다른 예산 받아가지고 또 이게 여기서 뭐 찜질방 만들고 여기서 뭐 된장 한번 만들고 해가지고 자꾸 뭐 얹어져. 그걸 보면은 자꾸 예. 다시 한번 박수. 오늘 좋은 강연 해주셨는데요. 다음 주에도 이제 저희가 의제 발굴하는 워크숍을 진행합니다. 진행하는데 한 가지 숙제를 내드릴 게 있는데요. 이제 두 가지 이미지를 좀 보내주세요. 내가 있는 지역의 이미지와 이 마을이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상상의 이미지 두 가지 정도를 해가지고 숙제 보내주시고, 이기만 대표님은 후암동에 사무실에 계세요. 거기 남산공원 앞에 있으니까 혹시 기회가 되시면 남산공원도 가셨다가 또 자문도 많이 구하고, 이제 서울에서도 계속 마을 만들기 관련해서 지역 조사하고 작업도 많이 하시니까 아마 도움을 많이 주실 것 같습니다. 예, 언제든 오시면은 잘 안 만들어서 명사본 홈페이지 치면 주소가 나오니까요. 오시면 제가 자료나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로 설명을 드리고 도움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는 월요일, 화요일이고요. 네, 오후 2시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시간 지금 잠깐 광고가 있어가지고 저희 마을지원실 실장님이시고 서진아 실장님. 아까 처음에 나왔어요. 예, 시작할 때 인사를 드려야 되니 죄송합니다. 오늘 강의 중에 이제 기록의 중요성 이런 이야기 많이 말씀하셨는데, 저희 센터에서도 그런 거에 깊이 관심을 갖고 올해도 그 활동가들의 자유활동에 대한 이야기 교수 과정을 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각 지역에서 정말 이걸 아카이브 기록 박물관을 만들 수 있는, 그러니까 외형의 박물관이 아니라 기록을 담아둘 수 있는 저장고를 운영하고 그 기록의 중요성을 좀 몸으로 좀 체화할 수 있는 그런 아키비스트 기록자들에 대한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요. 저희 활동가 자라남 학교는 그러니까 실제로 모든 마을 공동체 사업이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이때까지 사람이 한다는 것보다는 보여지는 외형을 중시했다고 한다면 이게 제대로 안착이 되기 위해서 사람이 어떤 사람이 그 일을 하느냐가 중요해서 저희가 마을 활동가 자라남 학교를 만들었거든요. 근데 지금 저희 코스를 보시고 지원하셨으니까 다 아시겠지만 4강짜리인데 지금 2강이 저희들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 강좌라고 생각하는데 의외로 지원자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강의는 못 들었다 하더라도 다음 2상강 강의는 들으실 수 있으니까 주위에 많이 홍보해 주셔서 사람들 좀 같이 와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이 2강 강좌를 다 수료하시는 분에게는 서울시에서 요번에 비밀폰으로 만드는 서울 마을을 품다라고 하는 15개 마을에 대한 사례집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선물로 드릴 거거든요. 일강 안 들으신 분들한테 드릴 테니까 뒤에 많이 좀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중요한 건 이렇게 한번 강의를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맺어진 인연이 각 지역의 마을에서 어떻게 또 다른 사람들하고 만나서 또 이제 여러 가지 기관 내에서 하는 교육 과정을 들을 때 그래 좋아 그래야지 해놓고 이제 돌아가면 땡 이렇게 해서 그게 성과로 개인의 성숙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마을의 성장으로까지 이루어지지 않는데 이번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여러분들이 내신 그 수업료 5,000원 정당의 것들도 그런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한 데 쓰는 친목 도모를 위해서도 쓸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그냥 가신다 하더라도 이상강 같은 경우에는 그런 자리들도 좀 더 구성하고 있으니까 관심 갖고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시 2분이 지났네요. 저희는 시간 내에 끝내는 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